오늘 알아볼 것은 실수의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글자 몇 개 빼먹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뭐 되게 큰일이 나는 일은 없다만 전문은 벨이 고장나서 눌리지 않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 주세요였는데 벨이 고장나서 눌리지 않으니 번거로우시겠지. 쓰레기 됐음. 박정훈이 부릅니다. 기억에 남는 것 너의 젖. 이렇게 대참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 에이, 이거는 한두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딱 한 글자가 빠지면 어떨까요? 야, 이 미친 금양사 놈들아, 상식적으로 65mm가 말이 되냐? 아무리 우리 쪽 실수 잘못이 맞다만 65mm가 웬 말이냐? 야, 이때 아니면 언제 만들어 보겠냐? 흔히 발주실수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짤입니다만 사실 이 정도 크기의 드릴은 원래 상용품으로 존재합니다. 장난기 가동해서 MSG 좀 친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좀 많이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고작 한 글자 실수로 이런 대참사가 나면 좀 억울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9년 국민대학교에서 말이죠. 19년 11월 연말 다 됐으니 슬슬 정시 지원자들한테 정보 전달할 시기였겠죠. 대충 당시 담당자에게 빙의해 보자면 자, 슬슬 지원자들한테 문자 돌려볼까? 정시 모집 결과랑 기출 문제, 자세한 내용은 공지 참고, 그리고 우리 링크를 복붙한 이렇게 길어. 그럼 링크 길이 줄여주는 사이트에서 변환시키고 복붙해서 전송. 끝났네. 슬슬 퇴근 준비해볼까? 뭐야, 누가 학교에서 이렇게 왜 때리세요? 야, 이 새끼야, 너 뭘 보낸 거야? 공지 보냈지 제가 뭘 보내요? 이게 공지야? 이게 공지냐고? 이거 X잖아, 이 새끼야! 왜 그러시... Oh shit.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냐? 자, 잠시 되감기를 해서 보면요, 여기 링크 변환하고 복붙하는 이 부분, 여기서 한 글자를 빼먹고 복사해버린 거야. 이렇게 딱 한 글자를 누락하는 실수 솔직히 사소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딱 한 글자 빠진 그 링크가 하필이면 짤 링크였던 거임. 씨발, 교육대학원 담당자 미쳤냐? 공지 링크에 이딴 걸 넣어 보내네. 원서 넣은 애가 카페에서 열어보다가 존나 놀래서 보낼 중. 일하는 시간에 뭘 보는 거임? 당연히 이런 오해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사람들이 금세 알아채줬죠. 원래대로면 이 링크를 보내야 하는 건데 한 글자를 빼먹은 거임. What the fuck is that? 진짜 운도 또 없지 않냐? 어떻게 하나 빼먹은 링크가 하필 저거냐? URL 단축 사이트에 무작위 숫자 대입하고 알아낸 점. 대부분 설문조사나 학교 자료가 많고 국민대 자료 개 많은 걸로 봐선 담당자가 사이트 자주 썼나봄. 그래서 A부터 Z까지 싹 넣어서 돌려봤는데 짤은 단 하나 나옴. 결론, 담당자 운 존나 없다. 해당 소식이 널리 퍼져준 덕에 기사에도 이 얘기가 포함되었고 담당자는 사회적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졸지에 킹마린들한테 짤부터 공개하게 된 이 캐릭터는 소녀전선의 AN94라는 캐릭터인데요. 훗날 밝혀지기로는 소전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금지어를 피하며 원본을 알려주기 위해 그 단축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며 지뢰를 미친듯이 깔아놨고 그 지뢰를 담당자가 딱! The End. 또 원본으로 링크 포탈이 열린 거잖아요. 당연히 그 짤을 그린 원작자의 트위터에는 수많은 성지순례가 이어졌고 원작자 또한 이 소식을 알게 되며 직접 한글로까지 번역하여 트윗을 남겼죠. 안구사의 사건은 한국 친구들을 통해 들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을 남겼냐? 서울대 여신, 고려대 여신, 연세대 여신, 국민대 여신. What is that?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질적인 대학교 여신을 남기고 갔다는 거.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축 링크라는 게 참 아찔해요. 이게 한 글자만 달라져도 어디로 이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그 해리포터에서도 해리가 다이애건 엘리로 가야 했는데 다이건 엘리라고 주댕이 오타 냈다가 슬럼가로 텔레포트 돼서 한번 담가질 뻔했거든. 안갈종나서 해리포터가 해리포터가 될 뻔했. 이렇다 보니 비슷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하나 더 볼까요? 2017년 12월 넥슬의 마비노기는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업데이트명은 이름하여 피날레. 새로운 시나리오와 각양각색의 지역을 공개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고 당연히 마비노기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포함 전사적인 홍보도 잇따랐습니다. 마비노기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마지막까지 우린 함께한다. 마비노기 드디어 업데이트 들어왔구나. 어떤 패치가 들어왔을까? 뭐지 씨발? 성인 버전 패치인가? 절대 업데이트는 아닌 것 같은 무언가가 나와버린 거야. 설마 업데이트 내용이 슬림한 모델 체형의 여자아이가 뒷세계 조직이
자,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해당 트윗은 트위터 이용자들 전체에게 뿌려지는 이른바 프로모션 트윗이었으니 그 여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죠. 담당자님 족됐어요. 링크 내리세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담당자가 트윗을 내리긴 했지만 이미 사회적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의도치 않은 취향 인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운도 지질이 없던 우연이었을까요? 정답은 다행히도 후자입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도 링크 변환 사이트를 이용하여 URL을 줄인 뒤 프로모션 딱 시작하면 싹 뿌리려고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둔 거야. 이때 부여받은 고유값이 대문자 D 대문자 E JP 땡땡인데 엑셀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엑셀 칸에다 영어 적으면 엑셀이 지 맘대로 첫 글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때문에 정리해둔 URL이 대문자 D 대문자 E JP 땡땡이 아니라 대문자 D E JP 땡땡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문법상 올바른 규칙이긴 하다만 단축 링크의 특성상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주소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URL이 엄한 사이트의 링크였다는 거. 업데이트 이름도 기가 막히죠. 진짜 마비노기의 피날레가 될 뻔했다니까.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사실 저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워닝 사이트로 링크됩니다. 야, 공공장소에서 클릭한 사람들에겐 유해 사이트가 처음으로 선녀처럼 보였겠네요. VPN 쓰는 중이었으면 어떡하긴.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피날레 당하는 거지. 자, 근데 이런 단축 링크 대참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냐? 그건 또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졌는데요. 이건 좀 스케일이 큽니다. 무려 1,500억 스케일의 선거에서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잼민이라면 몰라도 약간 제 또래의 늘탱이 분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면 바로 터미네이터 햄 아놀드 슈왈제네거부터 생각나시죠? 그 아놀드의 후임 주지사를 뽑는 선거에선 제리 브라운과 맥 휘트먼 후보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맥 휘트먼 후보는 전직 이베이 CEO이자 성공한 여성 경영자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갑부였단 말이죠. 그녀는 이 선거에만 무려 1억 4,2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1,500억이란 선거 자금을 살포하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선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무릇 선거 시즌에는 서로 상대 후보의 약점이나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당시에도 맥 휘트먼 캠프는 트위터를 통해 상대 후보인 제리 브라운을 공격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후보는 범죄에 너무 약합니다. 자료를 링크로 남길 테니 한 번씩들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뻔하죠. 여기 URL에 글자 R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엉뚱한 사이트로 링크 되어버린 거야. 이제 요지는 이게 어디로 링크 되었냐 이건데 이번에도 야한 건가요? 좀 애매합니다. 그 어떤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됐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뭐야 무슨 영상이야 이거. 야한 거 남자? 딱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아마 당시 링크를 클릭한 모든 이가 느꼈을 거예요. 근데 몇 명은 지금 영상을 보자마자 좀 다른 느낌으로 당황하셨죠? 김현모님? 한국인이었음? 맞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밴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 중이시며 현재도 트위치 및 유튜브에서 HJ 프릭스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김현모님입니다. 근데 왜 여장을 하신 건가요? 원래 고인물은 룩이 좀 특이한 법이죠. 현모님이 여장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영상에선 TMI니 일단 넘어가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설상가상 링크를 잘못 올린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적어도 이틀은 넘게 트윗을 방치했다고 합니다. 사실 위의 사건 정도의 큰 실수는 아니었기에 다행이긴 하다만 이틀이나 방치할 건 또 아니잖아요. 때문에 해당 사건은 LA타임즈 등 대형 언론사에까지 박제되었고 현모님의 의도치 않은 미국 진출이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베이스 실력 하나만큼은 진짜 저세상이신 분이라 졸지에 많은 해외 팬이 양산되었죠. 당시 해당 사건을 전해 들었을 때 현모님 본인의 심정은 어땠는지 한번 직접 여쭤봤는데요. 이제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내 이름이 알려지겠구나 싶으셨답니다. 참고로 현모님은 니코동에선 俺たちの韓流スター 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일본 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후 1,500억의 선거 자금을 때려 부었던 맥 휘트먼 후보는 결국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1,500억짜리 선거를 엎어버린 한국인이 있다? 뿌슝빠슝 같은 내용으로 알려지곤 하는데 실제로는 캘리포니아가 원체 민주당이 득세하는 지역이다 보니 공화당 후보였던 맥 휘트먼 후보는 처음부터 꽤나 불리한 선거였다고 하네요.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이탈리아 의회에서 벌어진 티파 대참사입니다. 세상에 매력적인 게임 역해들이 참 많아요. 그죠? 묻 남정네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역해들 대충 한번 읊어보자면 투비, 젤다, 시라누이 마이, 베요네타, 트리스, 디바, 춘리, 엘리자베스, 라라
아무튼 세보자면 끝도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메이저 픽으로 꼽히는 캐릭터로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티파 로카트가 있겠습니다. 설정 중에서도 무적 설정이라는 소꿉친구 설정에 외형은 허리까지 오는 검은 긴 생머리, 맨손 격투를 하는 무도가로 쿨 뷰티 미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밝고 따뜻한 성격이 씹덕에 틀딱이 가지가지하네. 과몰입 니은. 에잉, 티파의 매력도 모르는 어린쟁이 녀석들이. 아무튼 많은 이들이 픽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 근데 얼마나 많은 픽을 받았으면 이탈리아의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치인들이라고 검색하면 발랑까진 아재들 사이에 티파 누나가 은근슬쩍 자리 잡고 있죠. 제가 이거 짤방 처음 봤을 때 뭐 합성인가 싶어서 직접 검색해 봤는데 세상에 그새 증식했더라고요. 그 와중에 여기 원신의 향릉도 끼어있는데 넌 왜? 아무튼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냐,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2년 1월 17일 이탈리아 의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정치적 의사 결정자들을 위한 투명한 데이터 공개라고 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상원 의원 마리아 로라 만토바니 의원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오 파르시 교수가 주최했고, 박사, 교수, 어디 책임자, 어디 이사 등 이탈리아의 온갖 저명한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였죠. 근데 회의 취지부터가 투명한 데이터 공개잖아. 그럼 이거 회의를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송출을 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야, 그거 취지에 딱 맞잖아요. 그럼 송출은 뭘로 할까요? 그 아프리카나 트위치로 쏘자니 그 돈에 들어오면 리액션 해야 해서 곤란하고, 유튜브로 쏘자니 갑자기 알고리즘 타서 사람들이 롤 해달라 하면 어떡해 해서 당시 코로나의 여파로 대중화되었던 공개 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줌은 링크가 있어야 회의 방송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만토바니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 회의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걸 준비했어요. 다들 참석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작된 회의.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이거 출석 한번 부르고 가야겠죠. 파르시 교수님. 네, 투르크 의원님. 왔어요. 잠시 후. 마지막으로 페델리 이사님. 여기요. 네, 다들 오신 것 같은데 댁은 누구? 오호, 뭔가 이상합니다. 회의 참여 인원이 뭔가 많은 거야. 알렉스 스펜스라는 사람도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명단에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 있잖아, 결혼식 가서 모르는 사람 보이면 신부 쪽에서는 신랑 쪽 사람인가 하고 신랑 쪽에서는 신부 쪽 사람인가 하는 것처럼 여기 회의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넌 누구? 하고 있었는데 그 혼란을 틈타 알렉스 스펜스는 발표권을 장악해버린 뒤 어떤 영상을 틀어버렸죠. 그 영상이 뭐였냐 하면서 보통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안 돼요. 왜냐면 노딱 수준이 아니라 그냥 채널이 삭제될 만한 영상이거든. 대충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처음 말씀드렸던 그 티파 누님이 남자친구인 클라우드와 함께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원래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땀이 좀 나니까 아예 안 입으셨더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기사가 있는데 의원 화상회의 화면 뜬 야성 씨돌이까지 충격. 한 일본 판타지 게임에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가 알몸으로 나와 성하는 영상이 30초 동안 재생된다. 아니 지금 실시간 송출 중인데 미친 새끼가 진짜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걔 난장판이었다니까. 근데 저는 제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본을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을 보면 이 기사에 틀린 점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30초 동안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티파는 한 25초 정도만 등장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5초는 누가 등장했냐? 원신의 향릉. 네, 처음에 그 친구가 왜 딸려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한다더니 야, 옷까지 투명하게 나와버렸어요. 아무튼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의 공개회의가 침공당한 초유의 줌 바밍 사건은 당연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버렸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티파의 검색량은 도지코인 부럽지 않은 개떡상을 이뤄냅니다. 이거 봐요, 이게 정상적인 상승폭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제가 티파의 연관 검색어로 찾아봤는데 아니 관련 검색어 꼬라지 보라고. 어떻게 된 게 티파랑 관련된 게 하나도 없냐? 그리고 죄다 급등이에요.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당시 댓글들을 좀 보자면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이 뭐 영웅이야 진짜. 이거 범죄예요. 그래도 노말한 영상을 틀어서 다행이네요. 응? 다행? 만약에 걔가 같이 타락한 자들의 심연의 영상을 틀었다면 듣고 보니 다행이네. 너무 역겹네요. 그래서 번호는 등등 여러 반응을 보였죠. 또한 이때 이후로 티파와 이탈리아가 밈적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티파 페나트에 이탈리아 요소가 삽입돼
단어 선택이 좀 그런가? 티파 페나트의 이탈리아 요소가 좀 보인다면 다 이 사건의 영향이죠. 2020년에 미스 이태리, 2021년에 미스 이태리, 2022년에 미스 이태리. 이건 맞는 말이긴 해. 보여준 퍼포먼스가 남다른데, 그죠? 또 원조 이탈리아의 대표 캐릭터 마리오와 엮이는 경우도 많죠. 이제 내가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게임 캐릭터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제가 봤던 밈 중에 제일 얼척없던 게 뭐였냐면 그 줄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아시죠? 주사위는 던져줬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등의 명언으로도 유명하고 이탈리아 고대 로마 시대의 위대한 정치인이자 최초의 황제였던 그 인물 시저는 원로원 회의를 참석하러 가던 도중 의원들에게 칼에 찔려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이탈리아 의회에서 찔린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 티파 또한 의회에서 찔리며 유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저는 칼에 찔리고 티파는 아무튼 찔렸죠. 또 시저는 당시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에게도 배신당하며 칼침을 맞았는데 기록문을 보면 그로인을 찔렸다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그로인이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참, 아니 하필이면 어떻게 사타구니를 찔렸냐? 아니 보통 암살이면 목이나 배를 노리지 않아요? 해서 정리해보면 시저는 칼로 사타구니를 찔렸고 티파 누나는 그 칼 비슷한 걸로 사타구니 비슷한 곳을 찔렸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당연히 의회 측에서는 사건 진상 파악이 들어갑니다. 대체 왜 뚫린 거냐? 그잖아요. 이것도 국가기관 주최 행사인데 이걸 이렇게 손쉽게 뚫어버렸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입장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액세스 코드를 공유했으면 응당 발표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잠궈놨어야 할 텐데 그걸 깜빡한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하고 예상하더라고요. 너무 컴맹스러운 실수인데 그래도 억발을 하자면 의원 정도면 나이 좀 드셨을 텐데 어르신들이 컴퓨터니 프로그래밍이 하는 것들 어려워하시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문제는 주최자인 만토바리 의원은 자신의 양력에다가 대학에서 컴퓨터 보안을 담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나는 이탈리아 인터넷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적어놓은 바람에 2배로 야리돌림을 당했다는 거. 크크 선구자긴 하네요. 좀 웃기긴 한데 불쌍하기도 해. 솔직히 줌을 이용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박쥐를 처먹어서 이탈리아 공개회의 중 야이 송출된 거란 거죠. 뭔가 많이 생략됐긴 했지만 맞아.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 아쉽게도 영상을 재생한 장본인 알렉스 스펜스에 대한 후속 기사는 없는 걸로 보아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 그 티파 영상을 만들었던 제작자만 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작자 트위터 팔로우 늘어난 거 보세요. 하루 만에 5만 명이 늘었다니까? 누가 개짓거리를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이탈리아 팬들 반가워. 제작사 행복사 할만하죠. 근데 인터넷 망령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생각나네 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티파 사건과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 2005년에 설립된 e스포츠 중계 방송국 나이스게임TV, 일명 낫게임이라 불리는 방송국에서 터졌던 사건인데요. 낫게임은 당시 핫한 게임이었던 스타크래프트가 아닌 비교적 작았던 규모의 워크래프트3 중계를 주력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국이었죠.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코어 패칭과 함께 나름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e스포츠 중계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말았죠. 때는 2008년 11월 30일 워크래프트3 한중 대항전을 앞둔 상황이었고 낫게임에서도 곰TV, 아프리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송출을 시작했습니다만 방송에 들어가니 해설자들이 아니라 웬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아직 방송 세팅 중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합니다. 하나는 방송 세팅은 안 하고 웹하드에다 약겜을 검색하더니 다운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실 낫겜이 인터넷 방송국이다 보니까 뭐랄까 그 음지 냄새나는 유머 코드도 곧잘 써먹는 곳이었거든. 때문에 사람들도 송출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줄 알고 장난이 심하네 미친놈이네 완전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슬슬 그만둬야 되는데 다운로드에 그치지 않고 약겜을 실행하는 겁니다. 야 너 이제 그만 결국 그렇게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진짜 송출되는지 모르는 채 약겜을 플레이해버린 거죠. 낫겜 미친 거 아님? 야 낫겜TV 약겜 방송한다 씨발 프로게이머다. 당연히 방송은 강제 종료되었고 낫겜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당시 약겜을 플레이한 해설위원은 모든 중계에서 빠지는 등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플랫폼 중 하나인 곰TV와는 완전히 갈라서는 등 사뭇 심각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모든 시간이 지나면 해프닝이 되는 법. 시간이 지난 2012년
2002년에는 사건을 일으켰던 그 해설이 그때 A라는 약겜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라며 당시를 회상할 만큼 나름 웃겼던 해프닝 정도로 기억되고 있죠. 근데 저도 티파 사건 찾다가 이 사건이 생각나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소위 말하는 진짜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호, 스크린샷을 보니까 그 게임은 A가 아니라 FF 파이트 얼티메이트란 게임이던데요. 아 그래요? 그건 나도 몰랐네. 하고 게임을 찾아보니 FF는 사실 파이널 판타지의 약자였고 게임의 주인공은 티파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온 세상이 티파다. 또 보죠. 자, 우리들 삶에는 국룰이 있죠. 남자 화장실에선 바로 옆에 붙지 않는다, 이사하는 날에는 중식을 시켜 먹는다 등등. 근데 인터넷에도 이런 국룰이 있습니다. 낙타와 타조, 상어와 악어는 이름을 바꿔 불러야 하는 것처럼. 다른 국룰은 뭐가 있을까요? 자, 뜬금없지만 대략 1, 2년 전에 유행했던 강풍 올백의 뮤비를 한번 봅시다. 조회수도 거의 1억 가까이 찍을 만큼 대박 쳤던 곡인데, 근데 영상 중간에 주인공이 웬 공 같은 걸 칼로 반갈주 간단 말이죠. 야, 이게 뭘까? 멜론? 포피어리? 신호등? 히로? 야광 스티커? 정체가 모호한데 놀랍게도 이것은 양배추입니다. 에? 아니 씨발 이게 어떻게 양배추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찾아보면 진짜 이 모양 이 꼴로 그리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아니 그림 못 그리는 분들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러셨을까요? 사실 이건 양배추를 그릴 땐 공 모양으로 그린다 라는 국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룰의 시발점이자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그 사건.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양배추 대참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 하고 싶은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본 애니에선 양배추 투키를 그리던데.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양배추는 공으로 그리되 진지하게 그린다면 작화를 갈아 넣어야 한다는 국룰이 있는 거죠. 대체 왜 이런 국룰이 생겼냐? 작풍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작화 붕괴, 작화 퀄리티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저하되는 현상. 물론 작화가 애니메이션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몰입을 방해할 정도라면 좀 그렇잖아요. 예로부터 작풍이 심한 작품들은 많은 욕을 얻어먹었고 2006년에 방영했던 새벽녘보다 유리색인 크레센트 러브란 작품도 그러했습니다. 너무 기니까 새벽녘으로 줄여 부를게요. 이게 동명의 미연씨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였는데 원작 게임이 꽤나 흥행했기에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야씨 장난하냐고. 미연씨의 미가 미간이었던 거냐고. 당연히 욕을 들어먹긴 했는데 사실 여기까진 흔하디 흔한 망작 정도였거든요. 허나 3화에 등장한 한 장면으로 인해 새벽녘은 역사에 남게 되었고 나아가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화에선 등장인물끼리의 요리 대결 장면에서 양배추를 써는 이게 양배추? 아니 작화가 똥망이라도 알아보기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양배추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주 약간의 성의조차 안 보이는 이 양배추가 기폭제가 되어 여론이 미친듯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어느 정도였냐? 새벽녘 애니의 메인 스폰서였던 반다이 비주얼이 잡지를 통해 직접 사과문을 게시할 정도였습니다. 부적절한 장면, 내용이 나와서 발매가 연기되어서 같은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퀄리티가 구려서 사과를 할 정도였다. 어느 정도로 뿔나있던 상황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그잖아, 이 양배추 보면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봐도 화가 좀 웃기긴 하네. 그죠? 약간 너무 크게 말해서 대육회 마운틴에 도달한 느낌? 실제로도 이 양배추는 그 임팩트가 엄청나 일본의 밈으로 자리잡게 되었고요. 작풍의 대명사가 되어 작화퀄 양배추 수준 같이 일종의 기준이 되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듯 을의 양배추를 그릴 땐 녹색 공 형태로 그리는 게 국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인터넷에서 노는 애들 얘기고 지금 애니 제작사들 개 조졌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양배추 하나만큼은 두는 시퍼렇게 뜨고 감시할 텐데 일본 사람들이 양배추 좀 많이 먹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때 양배추 나오는 애니들 다들 화들짝 놀라서 비상사태 발령했을걸요? 그 증거로 딱 새벽녘 양배추 대참사 이후 다른 건 몰라도 양배추의 만큼은 혼을 갈아 넣는 미친 작화들을 선보였기 때문이죠. 이걸 어디서 짐작할 수 있냐면 양배추의 목숨 거느라 칼을 거꾸로 그려넣은 걸 못 알아챌 정도였고요. 게임 블루 프로토콜에서는 다른 채소들은 촬영 모델링으로 때운 반면 양배추는 수확해다가 먹어도 될 정도로 깎아놨죠. 정 안되면 아예 이렇게 실사를 쓰는 곳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참사의 장본인인 새벽녘마저 DVD판에서는 해당 부분을 싹 갈아 엎어 양배추의 작화만큼은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2018년에도 작품 개세게 맞은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무튼 이것도 보면 가발입니다. 하다하다 입을 복사했다니까요. 이게 그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그거냐? 심지어 문도 이따위로 그려서 다들 고개를 가로 저었는데 양배추만큼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덩달아 여주의 외모도 업그레이드 받게 되며 양배추 반경 15m 내에 있으면 작화가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정반대로 아예 대놓고 똑같이 녹색 공으로 그려서 양배추 대참사를 패러디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소녀전선 애니메이션에서는 다른 재료들 손질하는 장면엔 혼을 갈아 넣어놓고 양배추 그릴 때만 딱 이런 그림체로 바뀌더라고. 아무튼 이 작품 하나로 인해 서브컬처 및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에서는 양배추는 공으로 그리되 진지하게 그린다면 작화를 갈아 넣어야 한다는 국룰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작화 감독을 맡았던 사람의 여론이 좋진 않았거든요. 저도 당연히 실력 없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찾아봤는데 띠용! 알고 보니 귀칼 무한의 열차에서 이 장면의 원화를 맡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실력자로 꼽히는 타나카 히로노리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되는 양반이 어쩌다 이런 대참사를 일으켰냐.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인데 당시 애니 버블로 인해 시간이 뒤지게 없던 와중이라 양배추 정도면 원화 없이도 그릴 수 있겠지? 라는 마인드로 대충 이렇게 그린 그림이랑 양배추 사진을 동봉해서 중국 하청에 맡겼습니다만 양배추 사진이 누락되는 바람에 하청에선 영문도 모른 채 녹색 공을 그려줬고 결국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요? 아무튼 양배추 이거 물건이네. 옆에 두면 혹시 나도 잘생겨지나? 아 씨발. 또 보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다시 말하면 왁구가 박살난 떡은 먹기 좀 그렇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런 실패작들은 금방 잊혀진다지만 누구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쳐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김풍전무의 미꾸라지처럼 모자이크 없이 방송에 똥 내보내는 거. 이거 커뮤에다 새벽에 올리면 바로 차단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망할 거면 애매하게 망하느니 이렇게 씨발 개씹 쳐망해야 모두의 기억 속에 남는 겁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망할 거면 진짜 개처망해야 된다입니다. 최근 영화관에서는 MZ들의 원납을 자 근데 망한 사례만 소개해서 그렇지 사실 만화 콜라보 음식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미스터 도넛과 포켓몬이 콜라보하여 만든 포켓몬 도넛처럼 말이죠. 이 수많은 포켓몬 중 어떤 포켓몬으로 도넛을 만들었냐. 그들은 기대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실루엣을 선공개합니다. 뭘까요? 고춘데요. 네, 이것도 생긴 게 좀 거시기 하죠. 하지만 이건 디그다였습니다. 폰데링 도넛과 합쳐진 폰데 디그다였죠. 실루엣만 좀 거시기했을 뿐 실물은 아주 까와이하죠. 근데 이게 왜 망했다는 거임? 맛이 없었나? 연출된 조리에입니다. 실제 음식은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수제 특성상 모양이 동일하지 못했습니다. 커여운 디그다 사진을 보고 싱글벙글 도넛을 사러 간 사람들은 뒤틀린 디그다들을 마주하게 되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냐? 곰돌이 디그다, 월레스와 그로밋 펭귄 디그다, 꿀밤, 배빵, 뒤통수 맞은 디그다, 샴쌍둥이 디그다, 메이크업 디그다, 메롱 디그다, 지우야, 나를 속인 거니? 디그다, 오, 디그다, 발치한 디그다 등 수많은 뒤틀린 디그다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트레이너 오빠, 놀자. 이게 사실 같이 나온 피카츄 도넛도 만만치 않은 소개팅 사기급 조리예였는데 디그다가 너무 다채롭게 망해서 체급에 비해 덜 주목받게 되었다고. 아니 이건 좀 열받죠? 그잖아. 조리예는 이런데 실물은 이 꼬라지니까 이게 표지 사기지 뭐야. 퀄리티가 들쭉날쭉한 이 도넛을 받아든 수많은 포덕들의 반응은 포켓몬은 원래 개체차가 있지. 이거 고증임. 실제로 뭐 음식에 큰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거니와 이 망한 모양도 가지각색으로 망한 덕에 오히려 트위터에서 바이럴되었고 발매한 지 한 달이 넘어서도 품절 사태가 왕왕 벌어질 만큼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었다고. 다만 미스터 도넛 입장에서는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기에 나중에는 헤헤 미스터 도넛이다 재미있는 디그다 도넛 잔뜩 있겠지. 결국 도넛 모양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점원들 진짜 애지간히 힘들었을 거야. 휴, 그래도 콜라보 끝나면 안 만들어도 되니까 좀만 열심히. 또 광고 하나 뿌네. 네, 결국 닥트리오 도넛까지 나와버리고 말았다고. 아, 그리고 이건 자료 찾다가 우연히 본 글인데요. 언더부. 아니 씨발 이건 좀. 야, 쟤네가 볼까 무서워. アンダブブ
아무튼 이런 들쭉날쭉한 퀄리티의 굿즈들 참 보는 맛이 있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잘생긴 건 다 비슷하게 잘생겼는데 못생김의 다채로움은 한도 끝도 없다고. 디그다 이전에도 이런 다채로운 퀄리티로 주목을 받은 상품이 있습니다. 님들 해피밀 세트 아시죠? 세트 구성에 장난감을 포함해서 파는 맥도날드의 메뉴. 원래는 이게 어린이들을 타겟하여 만들어진 세트였지만 프리큐어, 마이리틀 포니, 여아를 타겟하여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이지만 아저씨들이 더 좋아한다. 아시죠? 덕질의 나이가 어딨어. 때문에 해피밀 콜라보는 남녀노소 오다쿠들에겐 항상 중대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24년 2월 일본 맥도날드는 무려 별의 컵이와의 콜라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컵이 생긴 거 보세요. 너무 귀엽잖아. 이게 얼마나 크게 화제가 되었냐. 무려 오타니를 트위터 실트로 꺾을 만큼. 와, 굿즈 진짜 애지간히 잘 뽑혔나 보... 야, 이건 만득인데. 그리고 이 주황컵이는 팔이 좀 이상하게 달리고 왔죠. 옆에서 보면 아니 씨발 이거 격려 아니야? 아무튼 디그다와 마찬가지로 온갖 뒤틀린 컵이가 탄생하게 됐죠. 유아프레스 컵이, 미간의 스페이스 마레온 컵이, 득회 슬라임 컵이, 기가차드 컵이, 퍼리 컵이, 듬직 컵이, 네모 컵이 등 다양한 버전이 쏟아졌죠. 이 네모 컵이는 실제로 마루절 때의 그 농담이 진짜 실현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특히 인기가 많은 버전은 이 듬직 컵이었는데요. 덕분에 수많은 팬아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다채롭게 망했다 보니 사람들이 콜라주를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비겁하게 컴플리트 가차를. 아무튼 이것도 퀄리티가 차이 나니 불만을 가질 법도 했지만 디그다의 경우도 개체차라는 명분이 있었듯 커비도 원래 컵이는 모양이 자유자재로 바뀜. 이란 명분이 있었기에 좋게 잘 넘어가게 됐다는 거. 또 이 불량 커비들을 멀쩡하게 만드는 팁도 여럿 공유되었는데 이게 더 소장가치 있는데 굳이? 자, 이 사례만 보면 해피밀 뭐 대충 만드는 거 아닌가? 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는 당연히 퀄리티 좋습니다. 아직도 이름을 날리는 불세출의 명작들도 있고요. 근데 해피밀이 워낙 많이 만들어졌으니 요런 애들이 하나씩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설로 남은 해피밀이 있는데 바로 2010년 1월 나루토와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어떻길래요? 나루토? 근데 놀랍게도 나루토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나온 다른 피규어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사스케! 이거? 싶으신 분들 많죠? 2010년 초반 유머짤로 많이 돌아다닌 놈이니. 아니 근데 다시 봐도 생긴 거 레전드네 그냥. 왁구도 왁구인데 자세가 좀 변기 치워라. 그리고 이게 사실 공중제비 장난감이거든요. 아, 무게중심 때문에 저런 자세가 나온 거군요. 그렇긴 한데 뭔가 성공률도 많이 낮아요. 퀄리티가 골고루 조악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해피밀 쪽에선 거의 전설 취급을 받거든요. 물론 퀄리티가 박살나 있긴 하지만 고작 그것만으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된다, 이건 좀 어렵거든. 전설로 남은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매 당시 방영되던 게 이타치와 사스케의 마지막 전투이자 이타치의 진실이 밝혀지는 에피소드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해피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스케 너무 애자네. 해피밀은 어떻게 나왔... 사스케? 애니에서는 세상 시리어스한 에피소드 방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뭔 똥매린 자세하고 있으니 괴리감이 컸던 거죠.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피규어를 이타치가 사스케를 부르던 사스케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인 두 번째 이유, 숨겨진 진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완벽에 가까운 균형감과 동전이나 체스만은 뭐 가볍게 올리고요, 몸보다 훨씬 큰 향수병은 그냥 거꾸로도 올립니다. 3개면 냄비 받침으로도 쓸 수 있고, 사실 한 개여도 상관없고요. 건담이 프리즈를 해도 거뜬하고, 야 이건 진짜 어케이냐.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스쿠터까지 예상 외에 다른 기능이 너무 출중한 덕에 일본 현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중고샵에 이 피규어가 떴다 하면 원가의 수십 수백 배에 가까운 가격에 팔릴 정도로 그래도 구린 퀄리티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맥도날드는 이에 절치부심하여 휴, 다행히 사람들이 좋아해줬지만 퀄리티가 너무 낮았어. 역시 이게 정답이었고. 그래서 나온 애들 후속작이 뭐다? What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처음과 다를 바 없는 미친 퀄리티로 다시 나왔다. 사스케는 너의 장난감이 아니야. 맞았네. 자, 이번엔 콜라보 제품 말고 단신으로 망한 것도 하나 볼까요? 한국에서 만든 게임의 이야기인데 근데 망했다기엔요, 일본 열도를 휩쓸다시피 한 게임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1년에 하나만 선정하는 상도 받았을 정도죠. 그 이름하여 파이널 소드. 그런 갓게임이 있었는데 이걸 골랐네. 바로 해봐야겠...
네, 당연히 똥만 게임이죠. 이번 편 주제가 주제인데. 자, 세상엔 똥 게임이 넘쳐납니다. 적당히 노잼의 버그 투성이면 그냥 침 뱉고 갖다 버리겠지만 그 무언가의 선을 넘어버리면 오히려 도전 의식을 자극하거든요. 파이널 소드 또한 그러했습니다. 근데 고전 게임인가요? 그래픽이 발매일 2020년 7월 2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래픽은 게임만 재미있으면 아무렴 좋잖아. 하지만 게임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불합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개만 보자면 일명 파이널 판정이라 불리는 끔찍한 히트박스. 야, 이게 안 맞아? 란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 그리고 시그니처 버그로 불리는 움직이는 발판. 게임에 흔히 등장하는 기믹인데 나를 안 데려갑니다. 마찰력이 제로야. 그래도 타이밍 맞춰서 걸어가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발판이 캐릭터보다 빨라서 걸어가도 떨어져 죽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보통 똥게임이 아니었어요 얘는. 허나 그런 똥게임이 누구보다도 반가운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인터넷 방송인데, 원래 방송에선 고통을 받을수록 짜릿하고 족버그에 당할수록 재미있는 법이기에 이런 똥게임이야말로 방송용으로는 최고거든. 덕분에 오히려 바이럴이 되었는데 이게 닌텐도 e샵에 올라온 지 4일 만에 퇴출되고 맙니다. 아니 게임좀 못 만들었다고 퇴출까지? 너무하네. 그게 아니라 젤다 표절 얘기가 나왔거든요. 장르도 겹치고 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솔직히 젤다 표절이라 하는 건 오히려 젤다한테 신뢰하니 표절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게 표절 맞네요. 이게 부금 판매 특화 기업에게서 구매해온 음악이라 사실 제작사 측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거든요. 하지만 표절은 표절, 심지어 닌텐도에서 닌텐도 게임을 때문에 퇴출이 결정된 겁니다. 근데 말이죠, 뭐? 곧 퇴출된다고? 스피드런 트가자! 아이러니하게 이 퇴출 소식 때문에 한정판에 몰리듯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파이널 소드는 2020년 동안 단 4일만 판매되었음에도 불구 그 해의 똥겜을 꼽는 쿠소게 오브 더 이어 코티를 당당하게 수상하게 되었죠. 그 인기와 성원에 보답하듯 제작사는 문제의 음악 해결 및 일부 버그까지 수정한 완전판을 재출시했고 2025년 현재도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일본에선 컬트적인 인기를 제대로 끌며 무려 팝업 스토어까지 열며 성황리에 굿즈들을 팔아치웠다는 사실. 여담으로 제작사는 뒤이어 차기작을 발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이었던 게 똥겜으로 성공한 곳이면 그 똥내를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괜히 냄새 빼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 근데 얘네가 개발한 차기작을 보면 야, 초심 제대로네.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망한 작품의 흥한 밈들입니다. 조금 망했으면 평작, 많이 망했으면 졸작, 진짜 많이 망했으면 망작. 하지만 망해도 씨발 이렇게 망해버릴 수가 없게 개같이 멸망했다면 그건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자, 현실에서 망했지만 인터넷에서 흥해버린 작품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말 그대로 뭔가 멸망해버렸을 때 좆됐다와 더불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말이죠. 망쳤다면 당사자 기분이야 참담하고 난처하겠지만 제3자가 볼 땐 객관적으로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때문에 망한 건 재미있는 거고 진짜 어나더 레벨로 개같이 멸망해버린 거 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컨텐츠로 만들었던 영상에서 예시를 꼽자면 파마첵스 시리즈, 레스토랑스, 깡, 유비리, 홍지로가 있겠고 의도적으로 망쳐서 밈이 경우는 병신TV가 있겠네요.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나 넓은데 망한 게 고작 그게 다일 리가 없겠죠. 자, 오늘은 개같이 멸망했기에 오히려 개같이 흥할 수 있었던 것들을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해서 밈이 되어버린 영화 하면 사실 당연히 자전차방 엄복동인데 이건 이미 다뤘잖아.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소닉은 어때요? 아, 슈퍼소닉이 있었네. 털복동이라 불리며 엄복동, 걸복동과 함께 삼복동 솥발의 한 다리였던 그 작품. 근데 소닉이 욕먹었던 이유는 개봉 전 공개된 디자인이 너무 개빠았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욕 개처먹고 디자인을 바꿔 개봉해가지고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소직도 패스. 자, 사실 밈이 된 망작 영화에서 이걸 빼놓고 이야기하면 섭하죠. 역대 대한민국 괴작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그 작품,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의 토끼를 시원하게 방생해버린 그 작품. 영화 파트의 주인공은 클레멘타인입니다. 내용을 제가 소개하긴 좀 늘어지니까 자세한 건 유튜브에 널리고 널린 리뷰들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이게 진짜 존망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망한 걸로만 따지면 성소, 다세포소녀, 칠광구, 디워, 리얼 등 후보군은 쟁쟁하거든요. 그럼에도 클레멘타인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 영화의 평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점이 무려 9.37. 100점 만점인가요?
존나 당황스럽죠.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21년 12월 14일 기준 네이버 영화 랭킹 탑 50 안에 클레멘타인이 랭크되었을 정도입니다. 뭐지? 사실 숨은 띵작 뭐 그런 건가? 세월이 지나서 재평가받고 그렇게 된 건가? 어림도 없고요. 클레멘타인이 이른바 10점 테러를 받아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10점 테러 말이 좀 이상하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클레멘타인은 말이죠, 하우체를 쓰던 그 당시에도 망작이라고 까이던 영화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선 클레멘타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대성통곡이 끊이질 않았죠. 근데 이미 나름 봐버린 거 나만 당하기는 억울하잖아. 때문에 뉴비들이 영화 추천해달라 하면 명작으로 둔갑시켜 추라이를 외치는 이들이 도사리게 됐죠. 님들 요즘 개띵작 추천 좀요. 혹시 클레멘타인 아십니까? 진짜 띵작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Meanwhile, What is that? 생각보다 술찬이 멋있어졌어. What the fuck is that? 씨발 클레멘타인 추천한 개새끼들 어디 좀 개띵작 추천 좀요. 혹시 클레멘타인 아십니까? 진짜 띵작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클레멘타인은 영화 커뮤니티의 입장권이라 다름없던 영화죠. 거기에 원래부터 밈 쪽에 인연이 있는 스티븐 시걸이 출연했다는 것, 그리고 영화 촬영 이후 발굴된 주연 겸 투자자 이동준의 똥꼬쇼 짤방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그 많던 괴작 영화들 중에서도 클레멘타인은 단연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것이죠. 이 낚시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결국 평점에 10점을 도배해 하나라도 많은 사람을 낚아보려는 이른바 10점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한 줄 평도 가관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암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1점이 아니다. 11점을 주고 싶은 내 마음이다. 당신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을 이유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점 테러 문화는 그대로 남아 여러 망작들에게 마술을 뻗칩니다. 대표적으로 김보성 배우 주연의 영웅 셀러맨더의 비밀이 있겠죠. 으리으리 하지 마루요. 이 영화도 탑 150위 안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갑작스레 클레멘타인 2의 트레일러가 올라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아주 다행히도 KT에서 만든 패러디 광고였습니다. 망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망해야 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망한 요리는 어떤 요리일까요? 말없는 요리, 실패한 요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생김새가 존망해버린 요리가 아닐까요? 이 비주얼 갑 요리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리 파트의 주인공은 와겔 요리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좀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올 텐데 음식 사진이긴 해요. 음식이긴 한데 뭐 비주얼이 진짜 아찔하니까 식사 중이신 분들은 화이팅. 여러 컨텐츠를 통해 자주 소개해드렸던 와우 갤러리, 일명 와겔. 2000년대 메이저 커뮤니티 중 가장 순수한 병신력을 자랑하던 곳이었기에 그들의 음식 또한 결코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요리 사진을 찍어다 올렸는데 이게 참 생긴 게 말이죠. 어허이 누렁아 니거 아니야. 아무튼 이 사진을 시작으로 많은 와겔러들이 직접 맹근 요리 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 데코레이션이나 플레이팅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남몸 그대로의 음식이었다는 것. 둘, 이때의 핸드폰 화질이 개팔이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혼종이 탄생했냐면 일반적인 잡채, 와겔의 잡채, 일반적인 튀김, 와겔의 튀김, 일반적인 팬케이크, 와겔의 팬케이크, 일반적인 피자, 와겔의 피자와 같이 분명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혐 주의를 달아야 할 법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욱 혐오감을 더해준 건 그들이 붙인 이름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블리자드는 그 특유의 장명 센스가 있습니다. 기괴한 살점 깎기, 지옥 불 살점 추적자, 썩은 비늘 강철 칼날, 대충 요런 식. 이런 느낌으로다가 강화된 두꺼운 가죽 팬케이크, 뒤틀린 황철의 태아튀김, 특제 청동 죽의 강정, 흑요석 트롤 껍질 볶음, 수렁 늪 거인 포자튀김, 역병 걸린 9월의 살점 피자 등 역겨움을 한층 더 이끌어내주는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줬죠. 덕분에 괴식 중에서도 비주얼이 개같이 멸망한 요리를 콕 집어 와겔 요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면 역시 김풍 작가님이겠네요. 망한 그림 하면 일단 제 그림부터 보고 가시고요. 자, 망한 그림이라니까 바로 작품부터 떠올리신 분 있을 거예요. 서양에서도 퀄리티라는 명칭이 따로 있을 만큼 나름 컬트적 인기를 얻는 밈이긴 한데 근데 작품의 개념부터 예시까지 할 말이 너무 많으니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합시다. 그럼 이거 말고 개같이 멸망한 그림은 뭐가 있느냐. 스케일부터 남다르게 무려 문화유산을 망쳐버렸던 그 작품. 그림 파트의 주인공은 포테이토 지저스입니다. 원숭이 아니면 사자같이 생기긴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그림 맞습니다. 갑자기 개 삐지셨죠? 원본 그림 한 번씩들 보시고. 일단 이게 왜 포테이토 지저스라 불리냐면 해외 밈 중에 모자라 보이는 사진에다 I can count to potato 난 멘트를 적어두는 밈이 있습니다.
저 감자도 셀 줄 알아요.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 그림도 진짜 걔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I can pray to potato라는 멘트를 적었고 이게 히트를 치며 포테이토 지저스란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이름은 그렇다 치고 어쩌다 이딴 그림이 만들어졌냐, 뭐 마귀라 사탄이 예수 깎아내리자고 일부러 조진 거 아닐까 의심되는 이 그림은 의외로 그림 좀 그리시는 세실리아 히메네즈란 할머님이 그린 겁니다. 벽화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할머니.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는 법. 예, 실패했죠. 진짜 걔 존망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얼굴 보정을 마치기로 전에 페인트가 떨어졌다네요. 해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행각이 들켰고 관계자들은 펄펄 날뜁니다. 제 생각엔 페인트는 핑계고 아마 야반 도주를 시도하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스케일이 커지며 이 해프닝을 취재한 기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할머님은 불안 증세를 보이시며 약까지 복용했다 하네요.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문화재 훼손을 본 전 세계인들의 반응은 솔직히 씨발 제목 보고 화났어도 사진 보고 우참 힘들긴 하겠죠. 때문에 이 망작은 오히려 큰 인기를 얻으며 정말 엄청난 양의 패러디가 만들어집니다. 하다 타투나 네일 아트까지 있을 정도죠. 문화재 훼손으로 소송을 한 해 만에 언쟁을 벌이던 성덕가 할머님은 갑작스레 그림을 직접 보려 몰려든 이들을 보며 바로 의기투합을 했고 덕분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 보르자의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을 넘어 아예 마을까지 부흥시켜버린 이 사건. 나중에 막 SNL에서도 패러디하고 할머니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최근엔 이 해프닝을 담은 오페라까지 나왔다 하니 정말 개같이 멸망했지만 개같이 떡상한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너무 널리 퍼져서 그런 건지 이후에도 뭐 금도끼 바른 나무꾼 보고 일부러 연못에 도끼 빠뜨리는 그런 심보인가 싶을 만큼 이런 거 거의 일부러 망치는 수준의 복원 작업들이 덜어 있었고 또 이 모든 사건이 죄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스페인은 어떤 곳일까? 망한 만화란 무엇일까요? 만화 쪽도 뭐 스토리 좀 늘어진다, 내용 전개가 뜬금없다 등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개망했다며 배를 버리라는 망무새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를 콕 집기 어렵긴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쪽으론 확실히 망해버린 만화, 정확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만화 파트의 주인공은 보노보노입니다. 에? 보노보노가 망작이라고? 이거 25년째 연재 중인 장수 만화인데다가 애니까지 개대박을 쳐버린 띵작인데 이게 왜 망작이냐? 헛소리 하지마 임마. 하실 텐데 아까도 말했듯이 보노보노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망했죠. 만화에선 요렇게나 귀엽지만 디자인 쪽에선 족같은 보노보노라 부르잖아요. 자, 보노보노는 개같이 멸망한 디자인의 대표격인 캐릭터입니다. 이유가 뭐냐? 다들 PPT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셨죠?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디자인도 중요한 거거든. 막말로 제가 영상을 요따구로 만들면 보기 싫긴 하겠죠. 때문에 디자인 빌런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개 충격적인 PPT가 세상에 존재를 알립니다. 어찌라죠? PPT 제작자가 친구에게 피드백을 받았고 그 친구가 남긴 말이 바로 키포인트만 넣고 다 빼라, 족같은 보노보노도 빼고. 세상에, PPT 고전을 여러 보긴 했는데 배경에 보노보노를 갖다 박은 건 또 신선하더라고. 때문에 보노보노는 의도치 않게 개같이 멸망한 디자인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라데이션, 굴림체, 더러운 눕기 등과 함께 킹받는 디자인 요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병신TV에다가 보노보노 이따만하게 박아놨었죠. 때문에 의도적인 존망 디자인엔 항상 보노보노가 따라다니게 되었고 나중엔 개콘 코너에서도 진 주인공급으로 활약했습니다. 실제 보노보노 PPT의 원작자가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로는 그냥 당시에 쓰던 닉네임이 보노보노라서 보노보노를 넣으셨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망한 작품의 흥한 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에어컨 현장에서 노가라 뛸 때 벌었던 주급 에이다 코인에 다 때려박았다가 코인 멸망의 날과 함께 저도 개같이 멸망했었는데 친구 새끼들은 진짜 뒤지게 웃길래 다 패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친구가 10만 전자 간다고 돈 때려부었다가 6만 전자로 떡락한 거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제 3자가 볼 땐 객관적으로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또 보죠. 최근에 갤럭시 S24가 출시했죠. 의뢰 그렇듯 이 제품도 사전 구매를 진행했는데 쿠팡에서는 가수 강남씨까지 섭외해서 온라인 커머스 라이브를 진행했단 말이죠. 갤럭시가 강조한 기술 중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통역 기능이 있기에 이를 보여주기 위해 시연을 합니다. 손님과 직원 가보도록 좋아요. 할게요. 자, 한국어 큐.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려고 하는데 얼마일까요? 저 뭐야 왜 이래? 잠깐만. 네,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자세히 보면 여성 호스트분이 자, 한국어 큐! 라고 할 때부터 음성 인식을 시키고 있던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이분 이거 애플에서 보낸 스파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의도치 않은 방송사고는 항상 임팩트를 남기죠. 개 중에 몇몇은 밈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 알아볼 것은 밈이된 방송사고입니다.
뻑큐 얘기 나온 김에 연관성 있게 가볼게요. 작년 12월 거실에서 BBC 뉴스를 보고 있던 영국인들은 개 뜬금없이 뻑큐를 쳐먹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 장면은 2023년 12월 6일 BBC 생방송 뉴스에서 실제로 방영된 장면입니다. 영상 속 앵커의 이름은 마리안 모시리. 23년 경력의 베테랑 앵커인데 뭐 표정전환 속도 보면 베테랑은 맞는 것 같죠? 근데 한 박자 늦어버리셨잖아. 전국으로 송출되는 뉴스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다가 딱 걸렸다? 이거 대형 사고죠. 게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게 예전에도 BBC 기상캐스터가 빡큐하다가 아차차 하면서 급하게 턱 만지는 척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야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겠죠? 당장 밈으로 만들어야지. 표정전환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뭐 카니 웨스트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웃긴 걸 떠나서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바로 다음날 공개된 사과문에서 그 전말이 밝혀졌는데 요약하자면 손가락으로 방송 시작 카운트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 1을 셀 때는 장난으로 빡큐를 한 건데 예정보다 1초 빨리 화면이 전환되는 바람에 빡큐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영상으로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분이 이 사건으로 바이럴 되면서 다른 에피소드도 덩달아 퍼졌는데 예전에도 영국의 슈퍼문이 떴을 때 이를 알려주면서 미안한데 보여줄 만한 사진이 없네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서 이러셨거든. 원래도 좀 유쾌한 분이고 비하인드 씬까지 보니 그럴 법도 한 상황이었기에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만 이 사건이 연말에 벌어졌던 점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장면까지도 웃겼기 때문에 2024년을 새는 카운트다운에서 다시 한번 줄기차게 쓰였다는 거. 마리안 모시리 본인도 즐기는 자 모드에 돌입했고요. 오늘 밤 카운트다운은 다른 분이 해주세요. 방송사고라는 게 아무리 이슈가 된다지만 보통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나라에서나 크게 다가오고 다른 나라까지는 그렇게 크게 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전세계급의 밈이 될 수 있냐? 어쩌긴 어째 전세계 규모의 이벤트에서 방송사고를 내야지. 바로 윌 스미스처럼 말이죠. 윌 스미스 싸레기 2022년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다고 볼 수 있죠. 어차피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구색 맞추기용으로 사건을 요약하자면 2022년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시상을 맡게 됩니다. 코미디언답게 조크를 던지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를 가지고 약간 수위가 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직후 윌 스미스가 무대에 난입하여 냅다 크리스 락의 싸대기를 갈겨버렸죠. 그 뒤에 내 아내 농담거리로 삼지 말라고 샤우팅한 건 덤이고요. 그 쌍욕도 살짝 발라서 아니 뭐 관중 난입도 아니고 당시 나무주연상까지 받은 탑급 배우가 심지어 평소 유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윌 스미스가 이런 대형 방송 사고를 내버린 겁니다. 워낙 충격적이라 이 사건에 대한 여러 담론이 오갔는데 그 전에 일단 밈으로 써먹기 딱 좋죠. 월드와이드급 사건이었던 만큼 전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가지고 놀았거든. 후려 패는 장면은 별의 별 캐릭터로 다 패러디되어 하나하나 예시를 들기도 버겁고요. 고전짤 중 하나인 배트맨 슬래핑 로빈 밈의 마크2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도 창의력 좋았죠. 크리스 락이 반격하는 다른 세계설의 영상들도 존재하고요. 이게 워낙 별의별 합성물이 나오다 보니 하다 크리스 락 시점 VR 영상까지 나왔는데 야 이거 진짜 쌀벌해. 뚜벅뚜벅 걸어올 때 긴장감 장난 아니라니까. 아무튼 해당 사건의 여파로 윌 스미스는 10년간 아카데미 관련 행사에서 벤을 먹게 되었고 크리스 락은 반대급부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죠. 시상식 직후 코미디 쇼가 매진됨은 물론 암표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다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크리스 락 이 양반이 진짜 미친 사람인 게 사건 터지고 백스테이지로 내려왔을 당시 사람들이 진짜 맞은 거냐고 묻자 무하마드 알리한테 한 대 맞음. 이런 대답을 하질 않나. 코미디 쇼에서는 마음 좀 축이려고 영화 한 편 봤어. 뭐 봤냐고? 해방. 뭐 이런 쪼크 던지는 거 보면 이 사람 진짜 인류기네. 치열하게 상대와 맞붙어야 하는 스포츠 경기, 고양감이 들끓을 수밖에 없기에 이따금 욕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합니다. 식빵 언니, 모래반지 빵야 공포의 풍선껌 장인, 야 이 계란빵 진짜 달다 와 등등. 물론 이게 전파를 타기에 적절한 장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승부욕이 끌어오르는 스포츠라는 특성상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잖아요. 뭐 어차피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경기장에 울려 퍼지게 된다면. 죽여 이 개. 죽여 이 씨. 죽여 이 갓나
야, 욕 한번 쌀벌하네. 이건 실제로 경기장에 우렁차게 울려 퍼진 영상입니다. 이게 어쩌다 벌어진 방송 사고였냐? 자, 리그 오브 레전드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구가하는 게임이죠. 지금이야 쟁쟁한 국내 팀들이 넘쳐나지만 초창기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롤 자체는 2009년에 출시되었지만 대한민국 서버는 2011년 말에나 출시되었거든요. 때문에 2012년에 열린 시즌2 월드 챔피언십은 일종의 등용문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로 게임 강국이란 말은 듣는데 과연 롤에서도 클래스는 여전할까?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당연하겠지만 선출된 팀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어깨에 걸고 있었겠죠. 때문에 아주부 프로스트 팀의 맏형이었던 클템은 이 분위기를 녹이고자 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남자들끼리 긴장을 풀기 위해선 야한 얘기나 욕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고 평소엔 욕을 잘 안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주 쌍욕을 박으면서 분위기를 살려야겠다 싶었답니다. 근데 원래 대회에선 이따금 팀보이스를 송출하죠. 야, 알면서도 이런 쌍욕을 박은 거야? 싶겠지만요, 주최 측의 보이스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체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여 이 개. 죽여 이 씨. 죽여 이 갓나. 오케이. 이렇게 시원하게 욕을 갈긴 거죠. 근데 이게 뭐야?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 방금 했던 욕이 경기장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 주최 측과의 소통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이었으면 급하게 중단이라도 했을 텐데 외국이다 보니 야, 우도 한번 강렬하게 하는구만 뭐 이러면서 풀 버전을 내보낸 겁니다. 당연히 롤 커뮤니티는 뒤집어졌고 전용준 캐스터도 롤파는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답니다. 근데 아니 이거 덮어놓고 욕만 하기엔 솔직히 개웃기잖아. 워낙 유례없는 대사건이라 틈만 나면 재생되는 레전드 클립으로 남았고 욕도 하필이면 갓나새끼 뭐 이런 욕을 맞이해서 당시 인민 정글러란 별명이 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게 나름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것도 알려졌고 방송, 해설 등에서 클템이 유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이 사건 또한 유쾌하게 기억되고 있죠. 그리고 팀 보이스가 일단 이즈한테 궁 썼어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즈리얼한테 궁이 들어가는 상황에는 이 갓나새끼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설자로 전역한 클템이 다른 팀들이 아주 차분하게 오더를 하는 걸 보고 그때를 추억하기도 했다는 거. 굉장히 또 건전한 그렇죠. 예. 확실히 예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있어요. 굉장히 침착하고 저는 마음 졸이면서 봤어요. 예. 저 굉장히 불건전한 표준어로 아마 대화를 하는 저게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 e스포츠판에 있었던 방송사고는 그럼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도 않죠. 롤의 선배격인 스타크래프트판에서도 여러 방송사고들이 있었거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SSB 섹섹보 사건입니다. 섹섹보가 뭐냐고요? 부디 직접 찾아주십시오. 못 말해줘서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튼 이런 천박한 말이 어쩌다가 방송에 튀어나온 거냐. 자, 2008년 MBC 게임에서 편성된 스타 베넷 어택 프로게이머를 초청한 뒤 방파고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들과 대결을 하는 방식인데 딱 느껴지시죠? 어떤 불안당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꼴이잖아. 이 시한폭탄 같은 방식은 진영수를 초대했을 때 터지고야 맙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시청자는 혜지야, 사랑한다 라며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살살해주세요 하며 농담도 하는 등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일반인과 프로게이머 사이엔 당연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죠. 진영수는 시청자를 탈탈 털었고 세레모니 해까지 쏘며 쐐기를 박아버립니다만 그 시청자는 핵맞고 피폭이라도 당했는지 냅다 채팅으로 음담 패설을 찍어냅니다. 그 채팅이 바로 섹섹보였죠. 그리고 이어서 디스까지. 야, 환장한다 진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진행자들 멘트 한번 들어보세요. 디스까지. 예. 자, 여기서 경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꼴이 다 있네요. 예, 그렇죠. 뉴클리어를 맞다 보니까 이성을 좀 잠시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어린 학생.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뭐랄까 그 SSB란 말이 좀 순수하게 천박하다고나 해야 할까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민트네꼬의 조상격 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덕분에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SSB라 순화하여 부르게 된 거죠. 누군가 난입하여 이런 음담 패설을 갈기는 트롤링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남으며 비슷한 사건이
사건이 터지면 SSB 시즌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진영수는 이후 스타판을 효수한 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농담이긴 하지만 그 트롤러에게 SSB 열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마씨가 그랬듯 진영수도 나중에 아프리카 TV를 통해 복귀를 했는데 조작에 가담해 놓고 자기가 직접 스타리그를 개최하려 들다가 욕만 뒤지게 처먹었다는 거. 근데 그 리그의 이름이 뭐였냐? SSB 스타리그.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EPL 많이들 보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BBC가 제대로 성나가는 방송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뭐 축구도 아니고 방송사고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방송사고냐? 맨유는 쓰레기다. 네, 여기 이 하단바 티커에 개 뜬금없이 맨유를 까는 글귀가 적힌 겁니다. 해당 텍스트가 나온 직후 뉴스를 진행하던 아니타 맥베이가 사과와 함께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했죠.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 스태프들이 티커 사용법 및 텍스트를 넣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연습이었기에 진지하지 않은 무작위의 글이 쓰여졌으나 그것이 실수로 송출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방송사고를 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맨유 팬들은 그냥 못 넘기겠죠. 사건을 접한 맨유 팬들의 반응은 그건 팩터스가 맞다. 몇 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전했는데 이걸 사과한다고? BBC 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사과 진행. 텍스트 적은 인턴 100% 맨유 팬임. 네, 원래 자기 팀은 자기네들이 제일 욕하죠. 자, 이렇게 유쾌하기도 혹은 조금 공포스럽기도 한 방송사고들. 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된 방송사고입니다. 아예 방송사고가 누군가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수 유나씨의 별명이 뭐죠? 6글자 토크 시작. 갖고 싶은 별명. 귀여운 깜찍이. 오케이. 귀여운 깜찍이. 이거 말고 다른 별명은 예, boy. 10배 차이야? 그렇습니다. 바로 벨트 누나죠. 모르는 분들이야 뭐 이런 벨트라도 차고 방송 나왔나 싶겠지만 이 별명이 생기게 된 유나 벨트 폭발 사건이라고 있어요. 뭐 길게 설명하긴 귀찮으니 챗 GPT 답변으로 대체하자면 유나가 인기가요 생방송 도중 벨트가 터지면서 발생한 사건인데 노래를 부르는 도중 갑자기 벨트가 끊어지는 소리가 울렸고 그 직후 벨트가 터지면서 유나는 무대에서 뒤로 날아가 쓰러지고 맙니다. 사건 이후 벨트 제조업체들은 안정성을 이 새끼 또 소설 쓰네. 예, 귀찮아도 제가 직접 설명드리자면 2013년 엠카에 출연하게 된 유나.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 매니저의 의견을 수렴해 벨트를 한 칸 더 조이고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무대에서 유나는 감성 터지고 매력 터지고 가창력 터지고 벨트가 터집니다. 사실 이게 방송사고까지는 아니죠. 끼케야 방송 접촉사고 정도인데 근데 놀리기 딱 좋잖아. 유나 본인은 아주 프로답게 자연스럽게 벨트 슥슥 넘겼는데 그럼에도 세상은 이걸 슥슥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기사까지 나고 다른 토크쇼에서도 집요하게 이걸로 놀려 먹었거든요. 재미있는 해프닝이긴 한데 근데 이게 뭐 잠깐 반짝하고 잊힐 사건이잖아요. 근데 유나와 박광선 사이에 트위터 만담이 터지며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누나 챔스 보는 여자? 매력 터지냐? 벨트 터졌다는데요. 강아지 아기. 덕분에 밈의 생명력도 늘어나며 유나에겐 벨트 누나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커뮤니티 곳곳에선 벨트가 터진 12월 5일만 되면 N주년 벨트절, 벨트 사망 N주기 등으로 기념하고 있고요. 누리호 위성 분리 성공.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분리됐다길래 벨트 분리 보러 왔습니다. 카톡 먹통의 시민 분통. 카톡 터져서 간만에 벨트 터진 거 보러 왔습니다. 처럼 뭐가 터지거나 분리될 때마다 놀러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논란 생긴 것처럼 누나도 터졌다! 라고 호들갑 떠는 제목 있으면 보통 벨트니까 속지들 마시고요. 아무튼 2022년 사거리 지평선 대박으로 벨트 밈도 다시 흥하던 중이었는데 그걸 의식했는지 연말 콘서트 때는 벨트를 2개 하고 왔습니다.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 10주년 이벤트로 2개 도전하시는 거임. 초사이언2 같은 거임. 이제 저거 터지면 3개 된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터질 수 있는 건 벨트뿐만이 아니라는 걸. 왜냐면 바지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송사고가 캐릭터로 자리 잡은 사람은 유나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죠? 위문 공연을 가도 걸그룹급 환호를 받는 몇 안 되는 남자 가수 민경훈의 별명이 바로 쌈자실이잖아. 영상부터 보고 갈까요? 널 지킬 쌈자를 사랑을 몰라와 남자가 몰라가 섞여버리는 바람에 아주 정확하게 쌈자를 몰라라고 발음해버렸죠. 덕분에 실수를 했던 2006년부터 실수한 지 18년이 지난 2024년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쌈자라고 불리게 된 거죠. 민경훈이 말하기로는 딱 한 번 틀렸는데 그걸로 10년째 놀린다 이랬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쌈자라고 틀린 게 딱 한 번이지 가사는 진짜 줄기차게 틀려왔거든요.
가사가 뭐지? 아 까먹었다. 뿐만 아니라 이 쌈자 때의 방송이 2006년 5월 7일이거든요. 5월 4일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선 같은 가사 2번 부르기, 5월 5일 희망TV에선 가사 바꿔 부르기, 5월 6일 음악중심에선 컷 버전으로 불러야 하는데 풀 버전으로 부르기, 그리고 5월 7일 대망의 쌈자까지 무려 4일을 쌓아온 빌드업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를 가지고 계속 울고먹는 거라 처음엔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젠 해탈했는지 그냥 자기가 봐도 웃기답니다. 약간 홍진호를 받아들이게 된 홍진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유쾌한 방송사고도 있지만요, 원래 사고라는 건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그 말은 곧 공포스럽고 불쾌한 방송사고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방송사고 중 아직도 레전드로 꼽히는 것이 바로 MBC 심야 스페셜의 방송사고죠. 이 건강여행조사의 결과는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을 수립하 이 장면은 제가 임의로 편집한 게 아닙니다. 실제 TV로 송출되었던 장면이죠. 지금 여러분들이야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 충격이 좀 덜하겠지만 별 생각 없이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저였으면 이미 가출했어요. 사다코든 카야코든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나올 상황이잖아. 게다가 이게 어떤 프로에 나왔다고 했죠? MBC 심야 스페셜. 자정도 지난 시간대에 방영하는 프로였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시 시청자 게시판은 정말 난리가 났죠. TV에 귀신 붙은 줄 알았다. 임신 중인 와이프가 크게 놀랐다. 왜 사과 안 하냐? 이게 뭐 링3냐? 아, 이번엔 내 차례구나 싶었다. 이 새끼들 사과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사실 남양 특집일 거라 등등 발칵 뒤집혔죠. 나중에 올라온 사과문에 따르면 장비 조작 실수였다고. 비록 실시간으로 당한 사람들에겐 이제껏 본 적 없던 최악의 방송사고였겠지만 이상하게 이 영상이 약간 웃기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점, 또 반복되는 영상 특성상 수많은 몬데 그린이 들리는 영상이라는 점, 이러한 요소 덕에 아주 가끔씩 유머러스하게 패러디 되기도 하는 방송사고입니다. 아니 근데 상황을 다 안다 해도 이게 어떻게 안 무섭대? 나는 다 알고 봤는데도 개 무섭던데. 근데 이게 사과문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서 무슨 정체불명의 괴현상처럼 인식되던데 확실히 장비 조작 실수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 일명 오모이키리 돈 방송사고라고 불리는데 이건 흔히 말하는 그 절검단에 올라있는 영상이기도 해요. 근데 뭐 수리팔과 대등하거나 그 이하 정도니까 위에 거 견디셨으면 볼만할 거야. 영상부터 볼까요?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 2009년 8월 6일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 오모이키리 돈의 엔딩 직후에 일어난 방송사고입니다. 얘네는 그나마 다행인 게 평일 정오에 하는 방송이라 햇볕이라도 쨍쨍한 시간대였다는 거. 아무튼 이 방송 직후 일본 커뮤니티도 발칵 뒤집힙니다. 평소에 안 봐서 원래 저렇게 끝나나 싶었음. 빨간색으로 번지는 부분이 점점 글자로 변하는 그런 연출 같은. 개 무서웠는데 커뮤에서 나도 봤다는 글 올라와서 진짜 다행이었어. 게다가 이게 하필이면 일본이 리틀보이를 맞았던 8월 6일에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일본의 오컬트 커뮤니티는 떡밥이 끊임없이 굴러갔죠.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도 발생 원인을 찾고자 하는 분석 시도가 있었는데 나름 또 그럴듯한 해석을 냈더라고요. 원래 오모이키리 돈은 엔딩 이후 다음 방송에 예고편을 송출하는데 실수로 이 송출본을 준비하지 않은 바람에 나갈 영상이 없어 마지막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된 것이란 추측이죠. 신빙성을 더하는 게 예고편은 보통 15초거든요. 근데 이 방송사고도 정확히 15초만 이어졌었거든. 어쨌든 이 사건에선 피자 LA란 기업은 의외의 반사 이익을 얻어갔습니다. 왜냐? 방송사고 바로 직후에 피자 LA의 광고가 나와준 덕에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려 줬거든. 광고 덕에 굉장히 안심한 건 저뿐인가요? 광고에게 이렇게까지 감사한 적이 없었다. 또 보죠. 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라면 다들 이런 고민 한 번쯤 할 거예요. 프로포즈 어떻게 하지? 물론 담백한 프로포즈도 좋지만 이왕 하는 거 이벤트처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듣자 하니 박신양 마냥 공개 프로포즈 박는 건 너무 쪽팔리다 하고 음식에 반지 숨기자니 강냉이 다 나갈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화관 프로포즈. CGV에서 런칭한 프로모션인데 일정 시간 영화관을 대관한 뒤 스크린을 통해 준비한 영상 편지를 탁 보여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와씨 이거네. 예매 들어가자. 자기야 영화 티켓 당첨 개꿀이다. 정말 인생 최고의 영화가 될 거야.
왜 사람들이 여기요 팔걸이 좀 올려주세요. 자, 이건 실제로 찍힌 스샷인데요. 누군가 CGV에서 프로포즈 상영관을 대관했는데 이게 예매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출된 거부터가 큰일인 게 행여나 프로포즈 받는 상대가 보기라도 한다면 스포당하는 거라 문제일 텐데 더 큰 문제는 예매까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포토카드까지 만들 수 있었다고. 뭐지? 내가 시간을 착각한 건가? 아니면 상영관을 잘못 들어온 건가? 어디서부터 잘못... 로맨스 영화였음. 공포 영화 보자니까. 야, 요즘은 개나소나 배우하네. 이거 2편은 없음? 이렇게 된 이상 천면 돌파를... 너랑 결혼해줘. 와, 상영맨가봐. 배우들도 와있네. 물론 실제로는 이런 일 안 일어났어요. 카더라긴 하지만 극장 관계자가 직접 예매한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는 말도 있고 그 이전에 설마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 린 없잖아. 살다 보면 이런 개멍청한 실수들을 간간히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개멍청한 실수입니다. QR코드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쓰긴 그랬죠. 그때는 QR코드 인식하려면 전용 어플 따로 써야 돼. 카메라 구려서 인식도 잘 안 돼. 그냥 못 쓸 놈이었거든. 근데 요새는 카메라 켜서 대충 쓱 훑어도 덕분에 여러 방면에서 아주 잘 활용됩니다. 특히 식품들은 전달할 정보는 많은데 라벨지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QR코드를 라벨에 인쇄한 뒤 여기에 제품 정보를 담고 나죠. 야, 이게 QR코드란 거구만. 나도 한번 찍어볼까? 이게 QR코드란 거구만. 근데 이걸 왜 여기다가 인쇄를... 자, 이건 테일러 음료 박스에 인쇄되어 있던 QR코드인데요. 옆에 써진 글귀로 미루어 보아 아마 자사의 홈페이지인 테일러몰로 리다이렉팅 시키는 게 원래 의도였나 본데 근데 아니 나무위키 QR코드 문서로 간다니까요. 차라리 나무위키에 있는 푸른주스 문서로 이동됐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은 맞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QR코드 문서로? 아이템 이 새끼 회사 생활 안 해본 거 티내네.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재현하면 쭉. 야, 그 요새 QR코드인가 뭔가가 아주 대세라던데 그거 하나 검색해서 넣어놔라. 예. 이게 QR코드로군. 퇴근해야지. 보나마나 이거임. 네, 그럴듯하죠. 이게 너무 상식 밖의 실수다 보니 아예 바이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더라고요. 저희도 교차 검증을 위해서 서칭을 좀 해봤는데 아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진에 제품명이 따로 없어서 칼로리와 성분표를 대조해본 결과 푸른 딥워터 6개들이 박스란 걸 알아냈고 바코드 위에 적힌 생산 날짜까지 비교해가며 좀 찾아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다른 제품의 박스건 정상적으로 테일러몰로 잘만 연결됐습니다. 저때 생산된 푸른 딥워터의 박스에만 잘못 인쇄됐거나 사람들의 말 맞다나 바이럴 혹은 올린 사람의 주작일 수도 있겠죠. 최근 사진 거 찍어보면 이건 정상적으로 테일러몰로 연결되던데 정말 실수였다는 가정하에 이 게시글이 유명해지며 뒤늦게 조인트 까이고 수정한 게 아닐까. 그래도 이건 귀여운 실수긴 해요. 열심히 할 건 다 했는데 결과물이 안 좋게 나와서 그렇지. 이런 거랑 비교하면 더 그렇다는 게 느껴질걸요. 이건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에 세워져 있던 안내판인데요. 한자가 조조에서 세조로 와전되는 바람에 세성이라는 이상한 의미가 되고 말았다. 하여간 일제. What is that? 응? 이게 뭐야, 씨. 본 글을 옛날 나무위키 마냥 적어라. 설마? 네, 아니라 달라 당시 나무위키 조성변 문서를 그대로 긁어다가 복붙한 안내판이었습니다. 요건 취소선 드립이었던 건데 복붙하면서 누락됐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도 안 했고 결과물도 안 좋게 나온 거야. 호일담을 좀 찾아보니 커뮤에서 조리돌림 당한 뒤에 완전히 고쳐다가 새로 세웠다고 하네요. 홈쇼핑 보다 보면 호스트들 물건 기깔나게 팔죠. 내가 절대 안 살 것들도 뽐뿌가 오른 수준이야. 이분은 베개가 얼마나 충격 흡수를 잘하는지 보여주겠다며 날계란을 베개로 쌓은 뒤 고무고무 총난타를 갈기시던데 저 보셨죠? 제 주먹이 이렇게나 강합니다. 이 계란처럼 되기 싫으면 빨리들 주문하라고. 이게 참 대참사죠. 이 제품은 땡땡이 뛰어납니다 하며 광고하는 와중에 바로 무참히 논파당하는 이런 상황. 근데 뭐 홈쇼핑은 생방송이다 보니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거고 미리 광고를 만든 다음에 뿌리는 식은 훨씬 안전할 수밖에 없죠. 좀 멍청한 실수를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커버칠 수 있을걸? 근데 이번 편 제목이 뭐다? 개멍청한 실수다. 천상검이란 게임의 광고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말이죠. 쉽고 빠르게 성장하는 무역 본능 MMORPG. 랩업 존나 안 되네.
아니 QR코드를 검수하기 귀찮기라도 하지 이건 대체 어쩌다. 다른 경우 하나 더 볼까요? 킹스레이드라고 최근에 섭종한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의 광고를 보면 말이죠, 모두가 극찬한 스토리, 진행될수록 감동적, 스토리 보는 맛이 있다, 스킵 버튼을 누를 수 없다. 자기네들 스토리 개지린다며 유저들이 남긴 극찬을 잔뜩 적어놓은 광고인데 공카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무단도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이디를 보니 스킵 버튼을 누를 수 없다던 그 양반이던데 왜 무단도용? 나 저런 말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제 닉이 왜 나오는 거임? 에? 한 적도 없는 말로 주작친 거였어요? 아니 이게요, 솔직히 요새 게임 광고들 하도 수준 떨어지다 보니 주작친 건 딱히 놀랍지도 않은데요, 너무 멍청하다고 느껴지는 게 애초에 주작칠 거면 아예 닉네임도 없는 닉네임을 지어내든가 해야지 뭐하러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 닉네임을 굳이 갖다 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작친 거 딱 걸린 거잖아요. 이거 너무 멍청한 근데 주작. 생각해보니까 저번 설문조사 때 똑같은 거 말해보세요 하길래 스토리에서 컷신 때문에 스킵 안 되는 거 똑같으니까 스킵 버튼 누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같음. 설마 이런 에피소드가 커뮤니티로 바이럴 될 것까지 예상한 개똑똑한 직원이었던 건가? 앞선 사례들은 모두 사람의 멍청한 실수였죠. 하지만 멍청한 실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멍청하게 설계된 시스템도 충분히 실수를 하죠. 이를테면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이라던가. 저도 작년 5월에 갑자기 유튜브에게 재사용된 컨텐츠만 올리는 채널이란 낙인이 찍힌 뒤 갑자기 수익 창출을 제한당했단 말이죠. 아니 제가 물론 순수 창작이 아닌 건 맞는데 얘네가 말하는 재사용된 컨텐츠는 그냥 영화, 드라마 클립 잘라다가 아니면 남의 노래 그대로 올리기만 하는 그런 거거든.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채널 두들겨 패서 알고리즘 개박살 내고 튀었던 아주 이갈리는 기억이죠. 근데 여기 외국의 한 채널도 저와 같은 일을 겪었더라고요. 때문에 이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공론화했습니다. 아니 제 채널이 다른 사람 컨텐츠 그대로 갖다 쓴다고 수익 창출 거절됨. 개억울하네. 야 너도 당했구나.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이틀 만에 복구됐거든. 그리고 유튜브 공식 트위터 계정이 이 글을 금방 봤더라고요. 나보다 빨리 회복돼. GI 채널은 컨텐츠를 독창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한 창작적 가치에 대한 맥락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컨텐츠 전략을 변경한 뒤 30일 후에 다시 재검토 신청하세요. 거절당했다고? 아니 대체 무슨 컨텐츠길래 검토를 받고도 거절당했대? 뭐 올렸는지 한번 볼까? 에? 이거 두두분 부금 아님? 편곡한 건가? 아니 씨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올렸네. 야 이건 재사용된 컨텐츠 맞잖아. 그게 변명을 해? 이건 수익 제한이 아니라 채널이 없어져도 할 말 없지. 그거 제가 카이! 넌 진짜 안 되겠다. 두두분 원작자한테 전화해서 네 채널 신고하라 해야겠다. 야 이봐라 내가 만들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두두분 부금을 올렸다가 재사용된 컨텐츠라는 명목으로 수익 제한을 받은 그 채널은 바로 두두문을 직접 만든 팀 살바토의 채널이었던 거죠. 아이씨 이렇게 남의 음악 그대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에? 그 곡을 쓴 게 나다 이 종아리 새끼야. 이 상황을 트윗으로 올린 팀 살바토의 수장 댄 살바토는 유튜브 공식 계정이 왔으니 금방 해결되겠구나 했을 텐데 확인을 하고도 뭐 이딴 개소리나 하고 있으니 믿기지가 않아서 그거 제가 작곡했으니 제가 원작자이자 소유자인 건데 이게 재사용된 콘텐츠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되묻더라고요. 이 소식은 당연히 영미권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은 노래를 만들었지만 창작적 가치를 더하진 않았으니 탈락입니다 라고 유튜브가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도 이건 나름 좋은 소식임. 적어도 로봇 발랄이 가까운 시일 내로는 안 일어날 듯.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원작자가 자기 노래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냅다 등록해버렸을 거란 게 중론입니다. 원작자도 아닌데 어떻게 등록을 해요? 네, 실제로 유튜브의 컨텐츠 아이디 시스템은 마탱이 간 걸로 유명해요. 소유권자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등록을 시켜준 사례가 넘쳐나죠. 예전에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유명곡들을 자기네 회사 소유로 등록해놓은 게 공론화되기도 했고, 방송인 브베도 스트리밍 때마다 자기 자작곡을 틀어놓는데 누군가 그 자작곡에 대한 소유권을 가로챈 뒤 브베 방송에다 저작권 신고를 넣어서 채널이 날아갈 뻔한 적도 있었죠. 아무튼 그래도 이 사건은 워낙 크게 공론화되어서 유튜브가 다방면으로 쌍욕을 처먹은 덕일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정상화되었다는 거.
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론이 어땠냐면 그럼 그렇지 유튜브 너네가 뭐 이런 거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봤음 이랬어요. 다시 말해 전부터 이런 사건은 종종 벌어졌다는 거지. 그중 제일 얼탱이 없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밀리가이라고 팍스TV에서 방영하는 매운맛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심슨, 사우스파크처럼 성인들 대상으로 한 블랙 코미디 팍팍 묻힌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데 얘가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인기 있는 작품에는 파리가 꼬이기 마련. 에피소드가 방영되면 무단으로 복제해서 지가 수익 삥땅 치려는 놈들 꼭 있거든요. 때문에 팍스TV는 이를 방지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요런 놈들 잡아 족쳐오고 있었고요. 자, 16년 5월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영되었고 이번에도 장면을 잘라서 코대로 올린 불법 영상들 또한 무참히 썰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도 만선이구만. 새끼들은 그냥 잡아도 없어지지가 않아. 내 영상 왜 삭제했어? 원래 이번엔 좀 특이한 놈이 있네요. 불법러들이 암만 양심 없이 올려댄다 한들 강제로 영상이 삭제되면 그래도 떳떳하진 못하단 걸 아니까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뭐 잘났다고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던 거야. 뭐가 그리 억울한가 삭제된 영상 한번 확인해보면 이건 게임 플레이 영상 아님? 이게 왜 패밀리가이 클립임? 아, 이건 에피소드에서 피터와 클리블랜드가 같이 게임할 때 나온 장면이에요. 이렇게 직접 비교해보면 아예 프레임 단위로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영상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쓴 게 맞지. 팍스TV가요. 보이시죠? 얘는 2009년에 영상을 올린 건데 패밀리가이 에피소드는 2016년에 방영됐습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패밀리가이가 이 사람의 영상을 사용했던 거죠. 근데 그럼 이상하잖아. 영상 쓴다고 말한 다음 가져간 걸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설마 팍스TV 정도 되는 데에서 말도 없이 영상 불법했을 리... 너 설마?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패밀리가이 측에서 이 게임 더블 드리블의 플레이 영상을 넣고 싶었는데 도저히 실물팩을 구할 길이 없어서 미봉책으로 유튜브에서 실황 영상을 가져다 썼습니다. 물론 허락은 안 받고 말이죠. 여기까진 그렇다 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니. 근데 진짜 문제는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난 뒤에 의뢰그래 왔듯 똑같은 장면이 쓰인 영상을 찾는 봇이 돌아갔고 똑같은 장면이 담긴 이 사람의 영상이 역으로 썰려 나갔다는 거죠. 내가 불펌을 했다고? 저 영상을 보면 안다고? 어디? 아니 뭐 완전 범죄도 아니고 말이죠. 이 저작권 역탈취 사태는 당연히 커뮤니티 전역에서 공론화되었고 그 소식이 패밀리가이의 감독 세스 맥팔레인의 귀에까지 들어가 다행히도 영상은 롤백 됐다고 합니다. 개멍청한 실수긴 하네요. 그걸 왜 허락도 안 받냐? 아니 걔가 아니고 마구잡이로 봇 돌린 팍스TV 쪽이 개멍청한 거지. 둘 다 틀렸습니다. 진짜 개멍청한 건요, 이걸 팔 지워달란 오퍼가 들어왔다고 그냥 원본을 쳐 지워버린 유튜브가 진짜 멍청한 거죠. 그래도 요새는 잘 고쳐졌다곤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잘 고친 거 맞죠? 잘 고친 거 맞죠? 근데 사실 이 저작권 역탈취 사건은 처음부터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복선은 바로 또 보죠. 자, 모두의 염원이 모인다. 이거 항상 먹히는 치트키죠. 대표적으로는 드래곤볼의 원기옥이 있을 테고 마블 인피니티 사가의 최종 전투도 마찬가지일 테고 메이플 스토리 염원해볼 것은... 넘길까? 아무튼 이런 치트키를 마케팅에 써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갬동 좔좔 영화를 홍보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희망의 언어, 당신이 바라는 기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사람들이 적어낸 아름다운 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뒤덮는다면 그만한 장관이 없을 거 아니오. 내가 생각해도 이번 마케팅 센스 지렸다. 야, 이 새끼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때리세요? 센스? 이게 센스야? 이거 X잖아, 이 새끼야. 아니 야스. 쉣. 아니 정말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긴 해. 이 영상 보고 있는 마케팅 및 이벤트 담당자분들 확실히 기억하세요. 사전 검열이 없다면 보통 개망한다. 왜냐고요? 아니 아까 봤잖아. 그래도 아직 애매하다면 이번 영상으로 마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이벤트 대참사입니다. 에자일 얼라이언스라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영감을 전하는데
좀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뭐 존나 재미없는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컨퍼런스에서 개 얼탱이 없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13년에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다들 개발자들이잖아. 그럼 컨퍼런스 현장도 뭔가 첨단 IT스러우면 멋있겠죠. 때문에 그들은 회장 곳곳에 키오스크 같이 생긴 게시판을 설치했고 트위터에 에자일 2013 해시태그를 적어 트윗하면 그 메시지가 게시되는 식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야, 머리 잘 썼죠? 별다른 절차 없이 해시태그만 적어도 회장 곳곳에 공유될 거고 트위터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사진까지 게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들은 현장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아주 주최 측도 신나고 참가자도 신났겠죠. 대신 이걸 관리하는 직원들은 일이 좀 늘어났으니까 안 넌 왜 신나니? 왜긴요? 당연히 신나죠.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라서요. 그런 말이 있죠.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고. 이 컨퍼런스에도 내부의 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 포첸 친구들, 너희의 도움이 절실하다. 여기 컨퍼런스 진짜 존나게 지루한데 나 좀 재미있게 해줄래? 너네가 에자일 2013이란 해시태그를 달고 트윗을 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이라치아이 마세를 외치며 냅다 포첸 쪽에 대문을 열어 제낀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죠. 별다른 절차 없이 해시태그만 적어도 회장 곳곳에 공유될 거고 트위터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사진까지 게시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소통의 창이었지만 외부의 적들에겐 허술한 보안 그 자체였던 거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개 곱창났지. 어떤 트윗들이 올라왔냐. 이거 뭐 하나라도 읽으면 영상 날아갈 것 같은데. 로비에서 섹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 찾으면 엉덩이 때리게.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참고로 방금 읽어준 애들이 제일 수위 낮은 트윗이었어요. 알만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었겠어? 말했잖아. 사진도 올릴 수 있었다고. 물론 저는 단 한 픽셀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님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검색도 하지 마세요. 이거 절검단 등재해야 돼, 내가 보기엔. 물론 주최 측도 대응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모두 저를 도와서 쟤네들 스팸 계정으로 신고해주세요. 아니 되겠냐고요. 결국 게시판은 모두 봉인되며 컨퍼런스가 끝날 때까지 켜지는 일은 없었다는 거. 포첸이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사전 검열이 없다면 보통 개망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인트로에서 야스 얘기했고 앞에 파트에서 트위터 얘기했으니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이야기도 하나 해봅시다. 2011년 어떤 기업에서 한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소원을 담은 트윗을 기업에게 전달해주면 기업이 우주로 올라가서 모두에게 그 트윗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소원을 빌었고 주최 측은 하나하나 트윗을 검토했어야 했는데 압불싸. 인마들이 한국어는 못 알아먹은 거야. 그래서 송출되고야 맙니다. 누군가의 열망이 가득 담긴 소원이 말이죠. 쓱하게 해주세요. 우주로 퍼져나가는 생무새.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람일 거임. 어떻게 보면 철학적 의미가 있지. 영혼을 이어가고픈 생명의 본능이자 순간의 조건 없이 가장 황홀할 수 있는 것.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죄악스러우면서도 모두가 원하는 것. 결국 저것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인 것. 주최 측이 한국어를 몰라준 덕분에 어떤 한국인의 열망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퍼져나갔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 짤방은 우주까지 퍼진 한국인의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던 짤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제작팀은 이 짤방의 원본을 찾던 도중 여러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짤에 달린 부가 설명엔 외국 기업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곳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입니다. 애초에 이 이벤트는 갤럭시 S2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띠용! 자, 전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본의 통신사 NTT 도코모를 통해 갤럭시 S2의 일본 출시가 이뤄집니다. 갤럭시 S2의 내구도는 확실하지만 또 퍼포먼스를 해줘야 홍보가 되거든. 그래서 NTT 도코모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스페이스 벌룬이란 프로젝트를 주최합니다. 특수 제작한 풍선에 갤럭시를 매달아 고도 30km까지 쏘아 올린 뒤에도 얘가 작동은 잘 되는지 그리고 화면도 잘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화면 잘 나오는지 보려면 계속 뭘 띄워놔야 할 텐데 뭘 띄워볼까요?
대중들에게 트위터로 메시지를 받아서 띄우면 감동적이고 좋겠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라이브로 보여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인다.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 벌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까지 파악했을 때 저는 이 짤을 합성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잖아, 뭐 한국이랑 연고도 없는 외국 기업에서 진행한 줄 알았더니만 아예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주최한 이벤트인데 이걸 못 걸러냈겠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이번 영상엔 못 쓰겠다 하고 넘길라 했는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며 이야기는 다시 뒤집히게 됩니다. 먼저 삼성전자 홍보팀에서 공동 주최이긴 하지만 주관은 일본 측에서 했다라고 밝혔고, 이 짤방에 있는 아이디를 찾아보니 실제로 야스하게 해주세요 라 적힌 트윗이 있었던 거죠. 현재는 계정 자체가 사라졌지만 당시 트윗 캡처본도 남아있고 해당 트윗에 달렸던 성지순례 트윗들 또한 버젓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트윗이 적힌 날짜가 7월 17일인데 프로젝트 또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단 말이죠. 날짜까지 딱 들어맞으니 야, 이거 진짜네, 이벤트 대참사 맞네 싶어서 직접 고화질로 캡처하기 위해 7월 17일의 아카이브 영상을 모두 뒤져봤습니다. 왜 없지? 놓쳤나 싶어서 두 번씩 확인했고, 날짜 오류가 있었나 싶어서 15일, 16일의 영상들도 확인해 봤는데 왜 진짜 없지? 그 장면을 남겨놨겠냐? 당연히 편집할 때 삭제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죠. 영상을 보다 보면 몇몇 트윗을 블러 처리해서 가려놓은 흔적이 있단 말이죠. 뭔 내용인진 몰라도 아무튼 보여주기 좀 그래서 가린 걸 텐데 어떤 건 블러로 가리고 어떤 건 잘라내버렸다? 그게 더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미궁으로 빠질 때쯤 저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짤방에 적힌 아이디는 CRC5땡땡J죠. 근데 가만 보니 영상에는 CRC5땡땡JP라는 아이디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설마 우연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화제가 된 짤방, 그리고 실제로 같은 내용이 적힌 트윗, 하지만 영상에선 찾아볼 수 없음. 대신 비슷한 아이디는 등장함. 이 요소들로 저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스페이스 벌룬 프로젝트, 여기에 만약 야스하게 해주세요란 메시지가 나오면 재밌겠지. 하지만 나오는 트윗 수는 한정돼 있고 내용도 내용이라 보내봤자일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그럴듯하게 합성해서 퍼뜨려야겠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야 하니 영상을 캡처한 뒤 내용만 바꿔 적으면, 근데 합성해도 실제 트윗이 없으면 금방 거짓말인 거 들통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아이디에서 한 글자만 지우고 그걸로 아이디 만들어서 내가 직접 트윗 적으면 되겠네 라는 가설을 세워보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 다시 영상을 싹 다 뒤져서 CRC5땡땡JP의 트윗이 나오는 장면만 골라 모아 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3일차의 세 번째 발사 영상에서 찾고야 말았습니다. 합성한 그 장면을 말이죠. 화질이 조금 깨져있긴 하지만 수평선의 각도와 주변 요소를 비교해보면 같은 장면이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렸죠?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고생하셨네요. 근데 이건 이벤트 대참사가 아니지 않음? 열심히 찾으셨잖아. 한잔해. 사실 합성이 아니길 가장 간절히 바란 건 저예요. 근데 결국 합성 확정이라 개망했는데 내가 억울해서라도 이거 영상으로 다뤄야겠다 싶었어.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궁금증인데 애초에 이 사건은 2011년에 기사로 다뤄졌었거든요. 삼성전자 측의 문의까지 해서 그런 문구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기사로 결론까지 난 마당에 제가 왜 여기 매달렸냐. 기사에선 해당 트윗이 18일에 쓰여졌다 했는데 제가 찾은 캡처본엔 17일로 적혀있는 게 이상해서 이거 이벤트 대참사 묻으려고 얘네가 구라친 건가 싶어서 더 파고들어 본 거예요. 이건 왜 날짜가 달랐던 걸까요? 뭐 트위터 자체 오류야?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줘. 이름, 나에게 부여되는 가장 기초적인 정체성이죠. 때문에 대중 앞에 나서는 이들의 이름은 더더욱 중요할 겁니다. 이걸 노리고 아예 이름을 공모전으로 받는 마케팅도 종종 있어요.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리는 출시 전 이름을 결정하는 투표가 있었고 총 6개의 후보 중 담비와 치열한 경합을 겨룬 끝에 다행히 아리로 결정되었죠. 대중이 직접 지어주는 이름 꽤나 의미 있잖아요. 이런 점을 노리고 2011년 한 걸그룹이 대중들에게 이름 공모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새 걸그룹 이름을 지어주세요. 야, 내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 방만 미쳤는데? 한번 베레들 좀 볼까? 이름 독스앤카오스, 이유 개나소나. 이름 가가가, 이유 가수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라고. 이름 한덕환, 이유 나도 좀 유명해지자. 댓글 쓴 사람 한덕환.
그냥 미쳤는데? 아니 댓글 꼬라지 보라고 개판이잖아.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아이돌이 정말 우후 죽순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타겟 잡고 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나와봤자 모르니까 미분적분, 이름 기억하기 쉬우라고 걸그룹, 혹은 입에 담기도 좀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죠. 어차피 이번 걸그룹도 잠깐 스치듯 왔다 사라질 쭉정이일 테니까 아쉬울 것도 없다, 뭐 이런 마인드였겠죠. 허나 여기서 좋은 그룹명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해프닝 자체가 이슈가 되며 곧 데뷔할 이 그룹에게 나름 눈길이 쏠리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걸그룹이 누구였냐? 에이핑크. 야, 이때 댓글 달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이렇게 잘 나가는 그룹이 될 줄은.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님이 왜 여기에? 입니다. 종합격투기 좋아들 하시나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선 보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매니아 스포츠 취급을 받지만 그래도 효도르, 밥샵, 크로캅 같은 선수 이름은 들어봤다, 그죠? 그중 크로캅은 1996년 K1에서 데뷔하며 이름을 날렸고 2006년엔 프라이드에서 무차별급 그랑프리까지 따내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정상급의 선수였지만 2007년 UFC에 데뷔하고 나서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었죠. 이전엔 UFC 챔프들과의 대결에서도 곧잘 승리하던 크로캅이었으나 막상 UFC에 데뷔를 한 뒤엔 부진한 결과가 잇따르는 겁니다. 특히 치콩고라는 상대와 맞붙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크로캅의 승리를 예상했으나 충격의 패배를 당하며 크로캅의 폼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죠. 자, 격투기판에 매니아가 많다고 했죠. 때문에 누군가 크로캅의 부진에 대한 분석글을 적습니다. 크로캅이 익숙한 링보다 옥타곤이 약 20% 넓기 때문에 힘을 쓰기 힘들다.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 호흡이 고르지 못하다. 파이팅 스타일 또한 고착화되었고 이전 경기에서 크게 패배해버리며 포스가 많이 줄었다 등 크로캅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글이었죠. 확실히 크로캅을 잘 알고 그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글입니다만, 자, 격투기판에 매니아가 많다고 했죠. 당연히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박 댓글이 달렸죠. 님이 아직 뭘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UFC는 원래 세계 최강자들이 득식을 하는 곳입니다. 치콩고도 엄청난 파이터인데 UFC에 있으니까 명성이 덜 알려진 거지 원래 크로캅보다 센 게 당연하죠. 그냥 격투기 가끔 재미로 보는 허접들 말고 격투기 많이 보고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나랑 같은 의견일걸. 허허, 제대로 이시였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니가 좋도 모르는 거임 라고 하는 거잖아. 야, 이거 못 참죠. 글쓴이는 과연 어떤 논리로 키베를 이어갈까요? 저 UFC 해설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글은 다름 아닌 전직 프로 레슬러이자 당시 UF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김남은 해설자의 글이었죠. 물론 꼭 해설자의 분석이 무조건 맞다고는 할 순 없겠죠. 다만 적어도 해설자면 족도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결국 그는 키베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댓글 삭제를 시전합니다. 이 캡처본은 커뮤니티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김남은 씨의 블로그엔 때 아닌 성지순례가 이어졌죠. 이곳이 그 유명한 성지 임요한한테 벙커리 가는 법 가르치기, 이곳이 김연아한테 스케이트 가르친다던 그곳이 저도 이곳에서 요즘 이종격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요즘 카카랑 같이 여기 와서 야간 속성받으러 드리블을 배우고 있습니다. 큐코즈는 뭐 배우려고 왔습니다. 등등 끝없는 야리돌림이 이어졌죠. 아, 이거 비슷한 사건이 트위터에서도 한번 벌어졌던데 코로나 변종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절망적인 기운이 감돌던 그 시기에 이런 트윗이 올라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코비드 바이러스 변종이 2개가 있어요. 영국 변종과 남아공 변종. 기존 면역 항체도 영 맥을 못 준다고 하네요. 하며 네이처에 글을 첨부했는데 누군가 답변을 하죠. 변종이 아니라 변이. 짧고 굵은데? 변종이랑 변이는 다르죠. 저 전공자입니다. 지금 저한테 지적하시는 건가요? DNA에 변이가 쌓이면 변종 바이러스가 되죠. 이번에도 짧고 굵어요. 원래 그잖아. 제야의 고수는 혓바닥이 길지가 않거든. 해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물리가 제일 쉬웠어요. 그치, 물리도 잘 아는 사람이니 주변 지식으로 이쪽도 빠삭하겠죠. 상대방도 한번 보자고. 이건 뭔데요? 화학자이자 생물물리학자이자 US 뉴스의 월드리포트 2024 공학대학원 4위에 랭크한 펄드 유니버시티의 부교수이자 인디애나 약학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박지욱 교수입니다. 좋됐다. 아니, 전공자라길래 그냥 해봤자 학부생인 줄 알았는데 아예 끝판왕이었던 거야. 이 킵의 엔딩은 당연히 상대방의 런이었고요. 마무리가 참 깔끔합니다. 트위터 즐겁게 하시려면 남의 트윗에 지적질하는 건 삼가세요. 이번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생부를 뵙습니다. 아니, 저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요새는 어떤 연예인이 핫한가요? 저는 TV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 황금의 시대에는 말이죠. 박경림, 이지연, 윤은혜, 이진, 홍수아, 배슬기, 황보 등등 이런 분들이 진짜 잘 나가셨거든. 야,
벌써 엑스맨이 누군지 기대된다, 그죠? 그리고 약방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던 조정린이란 분도 있었습니다. 리포터, 예능, 연기, 라디오 등 여러 곳을 종횡무진하며 네임밸류를 쌓고 나중엔 청춘 스타들의 요람이라고 불린 논스톱까지 출연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어냈죠. 근데 이상하게도 점점 얼굴을 비추는 게 뜸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춘 겁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처럼 왔다 가는 연예계에서 점점 일거리가 사라져서 자연스레 은퇴하는 경우 충분히 있죠. 대부분 그러려니 했지만 허나 몇몇 사람들은 그 은퇴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인터넷 망령들이었죠. TV에선 거의 안 다뤄졌지만 넷상에선 조정린과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거든요. 자, 사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연예계와 관련된 커뮤니티는 항상 존재하지만 2000년대엔 다음에 텔존이 꽤나 큰 판이었습니다. 온갖 가수, 배우, 개그맨, MC, 연예인 등 셀럽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가는 거대한 불판이었죠.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곳인 만큼 주가를 올리던 조정린에 대한 글도 당연히 올라왔겠죠. 당시 쓰였던 글들을 조금 읽어보자면 조정린 살 빠지고 너무 예뻐졌어요. 조정린 청순하고 예쁜 모습 너무 놀라워요. 조정린이 궁채경 역할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정린이랑 송혜교 너무 닮지 않았나요? 등등 그녀에 대한 극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말 많은 스타들과의 열애설이 제기됐는데 타블로엔 조정린 타조 커플 핑크빛 열애 중, 조정린은 강경준 스캔들 나기 일보 직전 증거사진들, 이민호엔 조정린 논스톱에서의 러브라인 왠지 실제가 된 듯해. 야, 이 정도면 뭐 스캔들 수집가야. 물론 그렇다고 그녀를 까는 글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터넷이 그렇잖아요. 빠가 있으면 까가 있는 거니까. 위의 글들은 제가 빠는 글만 따로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시죠? 이거 왜 이렇게 말투가 비슷하냐? 가만 읽어보면 말이죠. 쉼표나 말줄임표를 적는 패턴이나 물결표는 2개씩 꼬박꼬박 쓰는 습관, 계속 눈에 띄는 I라는 단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라며 동의를 구하는 표현 등 묘하게 글과 글 사이에서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의심이 피어난 이들은 조정린을 키워드로 칭찬 글들만 따로 뽑아낸 뒤 모든 글의 글쓴이 아이디를 추적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고작 몇 개의 아이디가 계속해서 돌아가며 조정린을 억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건이 2006년 중반에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더 파헤쳐 보니 무려 2003년부터 이 짓거리를 꾸준히 해왔던 거야. 마이클럽이란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행적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서도 세븐과 조정린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심된다는 유저가, 아니 정확히는 스캔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는 것 같은 유저가 있었는데, 조정린 세븐 얘기로 난리네요. 심야 영화를 봤느니 어쨌느니 진짜인가? 세븐 조정린 사귀니 안 사귀니 난리던데 무슨 소리래요? 말투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요? IP가 똑같죠? 물론 이게 악질 개인 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린 악귀가 양념치고 다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소속사를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소속사들이 자사의 연예인들 이미지 챙기겠다면서 일부러 호감 가는 사진을 흘리거나 호의적인 여론을 모으려 드는 소위 말하는 밥가리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된 물증만 걸려봐 하는 자세로 다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어떤 글에서 어떻게 걸렸냐? 일단 글은 이겁니다. 가수 이선희에게 사과글 남긴 조정린, 그 사건의 전말은 내용은 뭐 방송에서 맛없는 요리를 제공해서 미안하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였죠. 여러 때와 같이 누룽지 마냥 조정린의 근황을 싹싹 긁어온 이 사람, 여기에다가 조정린의 미니홈피 캡처 이미지를 첨부했는데, 자 3초 드릴게.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시... 이상한 점은 여기 에딧과 세팅 버튼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게 뭔 버튼임? 저건 미니홈피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니홈피의 주인에게만 보이는 버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소속사의 밭가리 수준이 아니라 조정린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직접 자신을 바이럴하던 일종의 자작극이었다는 거죠. 가끔 있잖아요. 주작 치려고 자기가 직접 쓴 글 그대로 캡처해서 퍼나르다가 글에 수정 버튼이 있다거나 조회수 0인 것이 발견되어 걸리는 경우, 딱 그런 느낌으로 적발당한 거야. 결정적인 증거를 찾던 이들에게 이 캡처본은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이내 인터넷은 무서운 속도로 불길이 치솟았죠. 에이, 자작극이 충격적이긴 해도 이건 그냥 민망한 정도 아닌가요? 라고 하기도 애매해져 버린 게, 자기를 올려치는 글뿐이었으면 몰라, 누구는 요즘 진행 능력이 떨어지네, 누구는 성형을 해서 조정린보다 별로네, 또 누구랑 방송에서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 바로 커뮤니티에다가 그 사람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너무한 게 아닌지 하면서 상대방은 까내리고 자신에겐 쉴드를 치는 글을 적는 등 동료 연예인을 내려치게 하는 글까지 상당수 발견되었죠. 이래서 개 난리가 났던 겁니다. 당시 조정린은 MBC 친한 친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진 뒤 신청곡 게시판에는 롤러코스터, 숨길 수 없어요, 노을, 전부 너였다, 김도양, 다중인격 같은 야리돌림성 신청곡이나 이거는 그냥 빠프가 없네,
아무튼 이렇게 나가라는 뜻을 담은 신청곡이 난무하게 되었죠. 소속사에서는 안티팬이 조정린의 미니홈피를 해킹하여 자작극을 벌였다, 혹은 안티팬이 미니홈피를 사칭한 것이다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부인했는데, 아니 그럼 안티팬이란 사람이 조정린을 담그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3년간 질리지도 않고 억바그를 조직에 쓰면서 빌드업을 했다 이거야? 그럼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조정린에 대한 민심은 나락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안 된 시점에서 방영을 시작한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오히려 정면으로 맞부딪히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방송에선 조정린 자작극 화이팅이라 적힌 사탕을 전해봤더라고요.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어떤 맥락의 장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악수 중에 악수였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결국 해당 장면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가루가 되도록 까였고 민심이 수직 하강하며 점차 TV에서도 그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이후 그녀는 연예계를 은퇴한 뒤 현재는 TV조선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작 한 방으로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끝내놓은 정말 두 번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사건이긴 하네요. 또 보죠.